여러분 스포했습니다. 영화에 대한 얘기는 영화를 보고 같이 들으면 100배 더 재밌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스토리 얘기는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영화에 대한 정보를 찾으러 오신 분은 번지수가 들렸다 말씀드립니다. 모든 교양은 남 얘기죠. 안 물어봐도 알려주는 남 얘기 아날람 161회 방송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동규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두백수님 안녕하세요. 박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호십니다. 이제 드디어 마지막 조동 진짜 두둥 빠밤 조커입니다. 올해 개봉 지금도 개봉하고 있죠. 조커. 우리 그 토드 필리스 감독님 그리고 베니스 영화제 그랑프리죠. 황금사자상 네. 수상했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엄청나게 흥행몰을 하고 있죠. 예상치 못한 흥행을 하고 있다고. 네. 네. 특히 일본에서 그렇게 흥행을 하고 있대요. 일본이 1위더라고요. 신기하게. 외화. 근데 좀 약간 생각해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겠다 싶긴 하네. 생각해보니까. 왜요? 아니 그 왜 그 히키코모리 약간 소외된 히키코모리 느낌의 그런 악을 표현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좀 일본 생각해보니까 일본 만화나 이런 데서 좀 좋아하는 소재인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들긴 하더라고요. 뭐 침잠하는 그런 개인의 어떤 네, 그런 그렇죠. 거. 네. 어쨌든 이 영화는 지금 굉장히 찬반 논란이 있고요. 일단 이 영화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일단 두 가지를 일단 얘기할 것 같아요. 뭐냐면 영화의 내적 맥락, 외적 맥락. 일단 영화의 텍스트가 저희 아날람에서 늘 하듯이 얼마나 완성도가 있는가. 그 완성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외적 맥락에서는 어떤 식으로 존재하는가. 뭐 이제 이런 걸 이제 두 개를 따져야 되는데 일단 처음 전제만 이제 놓고 보면 저희는 4명 다 모두 참 별로로 봤습니다. 이거는 진짜 그러니까 이걸 보고 좋아하시는 분들에 대한 폄하나 이렇게 들으시지 마시고 그냥 저희가 볼 땐 별 재미가 없었다. 아니 그러니까 요걸 요렇게 얘기하는 거지. 저도 핑클의 블루레인이 그 베토벤의 9번 소나타 같다고 생각하네요. 근데 그 노래 좋아해요. 그리고 또 개인적인 그냥 맥락이 또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 들을 때 눈물도 나고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이 노래가 마스터피스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한단 말이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 어떤 창작물을 보고 어떤 감흥이 느껴졌다고 생각했을 때 그것이 꼭 훌륭한 작품이어야 될 당위는 없다라는 걸 일단 미리 전제를 깔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즉 여러분이 감동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거와 영화의 완성도는 좀 별개 있을 수 있다. 어떤 포인트에서. 왜냐면 우리 박 박사도 나한테 옛날에 로건 보고 와서 저 로건 너무 좋아합니다. 완전 이 세계 거의 뭐 왔지. 그때 나한테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 세계 자기가 처음 본 영화 100년사를 그 마스터피스처럼 막 하루 종일 얘기하다가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아서 좋아했지 내가. 웃기시네. 열광하면 되겠지. 영화가 좋다고 안 했어요. 잘 만들었다 그랬어요. 분명히 너무 잘 만들어서 완벽하다 그랬어요 나한테. 완벽하다 그랬다고 내가? 네. 제가 그래서 원래 제가 잘 안 그러는데 너무 궁금해서 친히 극장에 가서 보고 박 박사 이놈의 근데 내가 그때 알았죠. 우리 박 박사가 자 여기서도 이번에 나왔지만 오늘 고른 영화 있지 않습니까? 요런 주제. 요거에 박 박사가 좋아하는 주제입니다. 쓰러져가는 남자의 그러니까 이게 그 러스트라는 단어가 있죠 영어에. 네. 그러니까 마모되어가고 녹슬어가는 어떤 육체성 이런 것들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되게 크게 와닿더라고요. 그게 감정이입이 되는 순간 이렇게 나머지 것들이 안 보이게. 왜냐하면 그 로건 이야기할 때 저도 같이 있었는데 기억나는 게 제가 완벽하다 그랬어요? 그 단어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나는 이제 약간 신기했던 게 뭐냐면 그게 연출적으로 허점이 꽤 있어요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연출적이라는 게 어떤 의도의 문제도 아니고 심지어 기본적인 연출상에서 동선이나 기본 동선 스토리 짜임새 다 구멍이 많거든요. 구멍이 꽤 있는데 아니 그 뭐 히어로물들이 다 그렇지 뭐. 박 박사는 그거 자체를 인지를 못하고 있던 거. 왜냐 그러면 근데 충분히 납득이 가요. 저도 그런 경우가 꽤 있고. 근데 제가 우리가 영화를 보는 게 구력이 몇 년인데 그 되게 구멍이 큰 거예요. 아까 같이 무슨 뭐 미장센 설명하는 거 두 번째 봐 이게 아니라 되게 큰 구멍인데 그걸 아예 얘기할 필요도 없었지. 인지를 아예 안 하고 있어. 나중에 인지를 하고 싶은 의지도 없었어. 확증 편향. 왜냐면 얼마 인지를 안 했냐면 나중에 내가 보고 와서 이 장면과 이 장면이 말이 안 되고 조목조목 얘기했더니 그런 장면이 있었어. 그런
있나? 그러면서 난 기억 안 나. 그냥 로건이 그 저기 뭐야 그 칼 나오는 거 손가락에 고름이 차가지고 고름 닦는 장면 그러니까 이런 거 기억이 어떤 안 나. 영화들은 그 한 장면만으로도 충분한 영화들이 있어요. 조커도 약간 얘기하다 보면 그런 식으로 이야기 흐를 것 같고 누구에게나 그런 영화들이 있어요. 네, 그게 맞아요. 그 영화가 네. 좋은 영화일 필요가 없는 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 얘기를 하자면 그런 영화 중에 하나가 저번에 출연했을 때 사랑의 블랙홀을 이야기했었고 그거 되게 잘 만든 영화예요. 아니, 사실 잘 만든 영화긴 하지만 그게 무슨 이렇게 의도를 막 해가면서 뭐 엄청난 세계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또 하나 그런 영화가 월터 미티의 현실은 그것도 잘 만든 영화예요. 잘 만든 영화지만 그게 예를 들어서 마스터보다 더 잘 만든 영화라고는 제가 말 못하겠어요. 근데 저는 더 좋아하냐고 물으면은 그걸 마스터보다 더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다라는 나는 거죠. 그 지금 말씀하신 두 편과 마스터 아까 얘기했던 그 너는 여기 없을까 다 하면 그 네 편이 나는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마스터피스들이라고 생각해요. 단지 얘가 지금 로건을 좋아했던 건 그 영화는 구멍 덩어리인데 그 구멍을 본인이 인지를 못할 정도로 몰입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얼마나 슬퍼. 저도 진짜 많이 울었어요. 근데 그 구멍이 있는데 왜 구멍마저 메우는 그거 뭐 이러면 너의 이름은 그랬잖아요. 너의 이름은 구멍 되게 많은데도 됐어 하고는 보게 되잖아요. 우리 모두 완벽해질 맞습니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조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약간 어떤 이 작품에 대해서 좀 박한 평가를 할 예정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그 평가와 본인이 느낀 감상이 상이할 수 있는데 그것이 그래서 본인이 내가 잘못 느꼈다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를 미리 말씀드리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로건 깐다고 해서 저는 상처받지 않습니다. 전 여전히 로건이 좋습니다. 아니야 그때 되게 상처받은 얼굴이었어. 나는 전혀 생각을 못하겠어요. 왜냐면 본인이 인지 못했다는 거에서 자기도 영화를 좀 볼 줄 아는데 내가 그런 것도 못 볼 정도로 그걸 몰입했나라는 약간의 그 스크래치를 느끼는. 아니 근데 그 로건에 나오는 그 수많은 그 중년 남성의 그 슬픔 있잖아요. 이런 것들 그 내가 저기 집에 가서 이렇게 찾아보다가 그 네이버 댓글 보고서는 제가 오열을 한 게 나는 언제나 로건이 행복하길 바랬다 이런 그 댓글을 하는데 그걸 맞잖아 또 이러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저도 보면서. 어쨌든 그 박 박사님에게는 어떤 그 되게 그 뭐랄까 터닝 포인트라고 해요. 그렇죠. 그 어떤 들어가는 포인트가 되는 영화들이 있는데 내가 그래서 조커를 박 bak사가 봤다고 할 때 기대했어요. 어떤 얘기를 할까? 얘가 잘 빠지는 거거든. 아, 그렇죠. 근데 갑자기 반응이 시큰둥하길래 이건 진짜 못 만들었나 보다. 아니 그 제가 사실은 저도 이제 영화 만드는 걸 공부한 사람이고 그런 작업을 계속 해왔고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저는 만듦새보다는 하고자 하는 바가 그 구멍이 많고 형식적으로 구멍이 많고 만듦새가 떨어지더라도 하고자 하는 바가 확실하고 힘이 있으면 전 그게 더 중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조커의 경우는 이제 시작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예전에 저희가 500일의 썸머 리뷰를 했을 때 저희가 그때도 좀 박했잖아요. 근데 500일의 썸머도 팬들이 많다 보니까 좋아하시는 분이 많아서 나는 이걸 재밌게 봤는데 그럼 재밌게 본 나는 뭐가 되느냐. 그때 저희가 했던 말이 있어요. 재밌게 보신 분이 되는 거고 저희는 그냥 재미없게 본 사람인 거죠. 똑같은 돈 내고 그냥 그런 것뿐입니다. 근데 이제 저도 앞에 두 편에 얘기했던 거를 똑같이 여기서 그 술자리 이야기로 다시 치환해서 좋다. 아주 좋다 이거. 너무 좋다. 이거는 술자리 이야기에서 누군가가 이야기를 내가 하는 걸 들었어요. 근데 의외로 재밌게 잘 들었어. 얘기하는 동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오오오. 근데 다 이야기 끝나고 술자리 끝나고 집에 오는데 뭔가 속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저는 그 버전으로 얘기하면 어떤 느낌이냐면요. 그 고생 많이 한 것 같은 형이 와가지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자기 연민과 자기 혐오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인생 유전을 막 얘기하고 갑자기 위약을 떠는 거야. 그럼 난 보고 생각하는 거지. 이 양반 앞으로 보지 말아야겠다. 그렇지. 몇 시간 동안 나한테 그렇게 듣게 해놓고 술값도 안 내고 가. 뭐 이런 느낌이에요. 저는 오히려 동의할 수 없고요. 오히려 그 두둥실 두백수님의 그 술자리 코멘트에 비유하자면 전 이런 거예요. 누가 앞에 나한테 얘기를 해. 거기에 그 얘기를 들은 감상이 뭐냐면 손석희 톤으로 얘기하는 거야. 하나도 맞는 말이 없어.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것도 맞는 말이 없어 이 새끼야라는 손석희 씨의 그 멘트 그 자체를 돌려주고 싶은 얘기예요. 근데 저는 이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시골 살다 보니까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게 1년에 몇 번이 안 돼요 사실은. 극장이 너무 멀기도 하고 이제 영화를 옛날처럼 많이 보지도 않기 때문에 조커를 오랜만에 극장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시내 갈 일이 있었다가 딱 시간이 맞아서 봤는데 일단 큰 화면에서 뭔가 나오면 압도가 계속 보면 익숙해지는데 이게 가끔씩 하게 되면은 약간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돌아오면서 운전해서 집을 오는데 자꾸 찜찜해. 이게 속은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에요. 저는 영화를 보고서는 처음 딱 두 번 봤거든요. 이제 본의 아니게 두 번을 봤는데 그 처음 딱 보고 30분 동안 너무 지겨워가지고 사실은
아니 그 조커 씨께서 총 빼드는 타이밍은 솔직히 말하면 내 느낌은 어떤 느낌이었냐? 처음에 간판으로 쳐맞을 때부터 이미 그때 꺼내서도 난 하나도 이상할 게 없는 영화였어. 그땐 총이 없었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거기에서 폭주를 그러니까 언제 폭주해도 이상할 게 없을 것 같은 사람이 30분 동안 계속 꾹꾹꾹 눌러 담고 있으니까 속이 터지는 거야. 이게 30분 동안 꾹꾹 눌러 참고 있는 거 영화상에서. 네. 근데 이거를 맥락으로 따져보면은 그 사람이 거기서 정확히 몇 살이라고 나오나요? 조커가? 한 대충 40, 뭐 35이라고 쳐요. 네. 35년 동안 꾹꾹꾹 그걸 참았다는 게 신기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영화를 맥락을 따져보면 그러고 있고 30분 만에 총을 쐈어. 그 총 쏘고 나서 또 다음에 뭔가 얘기가 막 이렇게 앞으로 달려나갈래나 했더니 얘기가 또 한 시간 동안 꾹꾹꾹꾹 참아. 그러더니 마지막에 갑자기 그 엄마가 나 속였다고 화를 내더니 그때부터 애가 변해가지고 이제 화를 내고 다니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얘기에 요 2번의 변곡점 요 2개 빼고 나머지는 계속 조커가 마지막 이제 로버트 드니로를 살해하기 전까지 그 내내 1시간에 총 쏜 사건 하나 빼고 나머지 사건은 계속 나 힘들어 징징징 세상 사람들이 날 너무 힘들게 해 나 너무 괴로워 징징징징 나만 힘들어 이러고 있는 거 나 힘드니까 춤춰야지 이렇게 이상한 동작하고 그게 다야. 이거 욕 좀 많이 먹겠는데. 근데 이제 일단 이거를 본격적으로 얘기할 때 앞에 이제 그러니까 제 지인이 영화에 대해서 했던 총평이 있습니다. 사람은 고통의 양으로 맛이 가지 않는다. 고통의 질이다. 어떤 고통이 수십 톤이 내려앉아도 사람은 웬만해선 맛이 가지 않는다. 근데 이 영화는 그 질적 표현에 실패하고 양적 표현으로 대체하려다가 망했다. 라고 했는데 너무나도 정확한 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가 일단 이 영화가 재밌는 게 저는 그런 게 있어요. 일단은 이 영화가 이 사람이 둘 중에 하나예요. 거리두기가 돼야 되잖아요. 이 영화의 전 가장 큰 문제점이 그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거리두기도 두 가지야. 예를 들어 이게 이제 버닝 때 우리가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하게 될 것 같아요. 블랙스완처럼 몰두하게 만들든가. 더 끝까지 들어가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객은 환상을 보여주니까 내가 얘랑 거리를 두고 있을 뿐이지 이 영화 자체는 주인공과 몰입하고 있죠. 근데 관객에게도 거리를 두게 하기 위해서 영화 자체도 주인공과 거리를 두게 하는 영화들 그런 영화들로 만들어줄 것인가 여기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영화가 그 어느 쪽도 선택을 안 해. 선택을 안 하죠. 이 어느 양쪽 다 선택을 하지 않아. 마치 몰두한 것처럼 혹은 거리 둔 것처럼 자기 스스로가 헷갈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무슨 장면이와도 상관이 없는 영화가 됐어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아까 그 질적과 양적이라는 그 말을 왜 했냐면 영화라는 게 어쨌든 이 영화가 갖고 있는 전체 주관적인 타임라인을 보면 자기가 핍박받잖아요. 자기 스스로도 병이 있고 자기의 슬픔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힘든 사람이 결국 마지막에 폭발했잖아요. 폭발하는 얘기면 그 폭발까지 오는 그 단계가 와야 되잖아요. 물이 끓어서 넘치는 걸 봐야 되잖아요. 근데 물이 끓고는 있어. 근데 이거는 물이 끓는다고 다 넘치는 건 아니잖아요. 임계점이 오는 거 뭐 다 있지. 그럼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얘는 왜 하필 저쪽 집에서는 물을 끓여도 안 넘치는데 이쪽에는 왜 물이 끓어도 넘치지가 되는 데서 거기서 그 바로 그 지점을 섬세하게 떠내야지 영화에서 그게 설득력이 생기는 건데 여기서는 딱 그 지점에 그걸 보여주죠. 이 냄비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됐어. 그냥. 그러니까 잘못돼도. 그러니까 잘못됐으니까 거기에 점프가 있다는 거지. 나는 영화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그러다 그 맛을 그대로 봤자면 냄비가 처음부터 잘못됐어라는 말을 할 거였으면 물이 끓거나 말거나 무슨 상관이라는 거지. 그쵸. 그 얘기를 할 거였으면. 네. 그리고 애초에 그러다 보니까 이 영화가 갖고 있는 그 전체적인 길 자체가 이 사람과 거리두기가 안 되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감독의 야심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감독이 토드 필립스가 예를 들어 코미디 왕이라든가 그 택시 드라이버라든가 다른 평들에서 좀 많이 등장하는 어쨌든 그래서 그런 사적인 맥락을 다 갖다 써가지고 이 영화 조커 탄생에서 영화 사적 맥락 안으로 가져다 들으려고 했는데 사실 이게 사적 맥락과 그런 야망이 알지만 잘 못 버무려진 상태에서 감독님이 이런 야망이 계셨네라고 알게 되면 되게 약간 멋쩍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로버트 드니로가 나온 장면만 해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이게 전체 보죠. 조커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증상이 실제인지 아닌지가 애매해. 봐봐. 조커가 예를 들어 뭐 이게 긴장 때 웃는다며. 웃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자꾸 웃으니까 그 흑인 애 꼬마 앞에서 웃는다고 할 때 그 카드 보여주잖아요. 저는 아픈 사람입니다.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근데 이게 솔직히 여기서 증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아파서 저러는 건지 자기가 그래놓고 그걸 변명으로 들고 다니는 건지 거기에 대한 증상도 없어.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이 그런 실제 그런 게 없어. 나중에 보면 이 사람이 진짜 현실과 실제를 혼동하는 사람이잖아요. 옆집 여자랑 사귀는 줄 알았더니 안 사귄다? 근데 그런 류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혼동하는 세계관을 보여줌에 있어서 그거를 이렇게 뭐랄까 이 사람이 혼동하고 있다라는
관점을 뉘앙스를 주지 않죠. 마치 현실인 것처럼 다 해놓고 마지막에 그걸 실은 아니야 이렇게 뿅 이렇게 해버리니까. 근데 이제 그게 예를 들어 그 아까 너는 여기 없었다처럼 이 사람은 그런 존재라는 걸 끊임없이 앞에 그 모든 컷에다 다 넣어버렸단 말이에요. 유령같이 떠있다는 택시 드라이버를 인용을 하려고 그랬었다고요? 나 진짜 그랬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그 장치들을 가져왔죠. 어디서? 장치들. 총을 가지게 됨으로써 예를 들어서 어떤 그런 행위를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러니까 안에 총을 가지게 됨으로써 남성성을 회복한다 이런 거는 너무 흔한 클리셰인데.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어떤 걸 가져온 게 아니라 그 택시 드라이버 말 그대로 어두운 세계, 그러니까 밑바닥의 세계에서 어떤 인물들이 어떻게 변해가는가. 그 많이 저도 찾아보니까 많이 인용하는 게 그거랑 뭐지? 똑같이 로버트 드니로 나오는 무슨 코미디의 왕. 그 두 개에서 차용해 왔다고 본인이 직접 얘기를 했더라고. 그러니까 나도 그게 아니 획가닥 가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획가닥 간다. 그리고 어떤 반사회적인 인물이 뭔가 행동을 한다. 그냥 그거밖에 없어요, 사실. 근데 그게 사회적으로 이런 문제적 인물 뒤에는 문제적 사회와 문제적 세계가 있다라는 주제 의식이 이제 택시 드라이버에서 특히나 그 뉴욕시를 배경으로 이제 그걸 묘사를 했다라는 거에 이제 중점을 두고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이 사람의 그런 어떤 증상을 연출해내는 방식이 여기서는 되게 자의적으로 쓰고 있다고. 여기서는 긴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긴 것처럼 써. 근데 저기서는 또 아닌 것처럼 쓰는데 그걸 이건 기다? 환상 맞다라고 할 때는 되게 험블한 연출력을 보여줘요. 특히 그 왜 여자랑 사귀었다가 아니었다 그 부분이 제일 사실은 짜치죠. 굉장히 진짜 허접하죠. 그러니까 들어간 타이밍도 안 좋고 그 옆에 왜냐면 사실 그 과장된 음악으로 그 여자 집에 들어갈 때 이미 이게 허상이라는 걸 이미 다 보여줘. 보여주면은 오히려 그 남자의 그 스탠드업 코미디 쇼에 그 여자가 와 있을 때는 그리고 같이 데이트할 때는 그 장면에 그 미장센 안에 그 뉘앙스가 들어가 있어야 돼. 이게 유령일 수 있다. 환상일 수 있다. 아까 이 앞에 나왔던 영화들처럼. 근데 그게 아니라 멀쩡하게 드라마로 찍어놓고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있긴 하죠. 뭔가 갑자기 왜 저런 분위기? 그거는 타임라인상으로 그 씬의 씬이 그러니까 씬으로 설계된 게 아니라 앞뒤가 붙어서 그런 거죠. 씬의 설계가 아니라 갑자기 그게 들어감으로써 뭐지? 어떻게 저게 되지라는 느낌은 있는데 그냥 그런갑다. 됐나 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정교하게 이렇게 만들어내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람이 이제 지금 내가 뭐냐면 첫째 나 이런 증상이 있어. 근데 그걸로 뻥 터지는 건 실패했어요. 그죠? 뻥 터지는 실패했어요. 결국 이 사람이 터지는 거 뭐예요? 엄마한테 속았다. 엄마한테 속았다 하잖아. 출생의 비밀 때문에 엄마한테 속았다라는 것 때문에 나를 놀려! 엄마도 놀리고 막 내가 삐뚤어질 거야! 뭐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어제 다시 볼 때도 느낀 건데 저는 그러니까 엄마하고 로버트 드니로는 죽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아무리 봐도. 그것도 로버트 드니로라는 사람을 코미디 왕과 택시 드라이버를 인용하면서 거기에다 들어왔을 때는 그 존재도 재밌는 게 바로 여기도 헷갈리는 지점이 있는 게 예를 들어 그런 거지. 처음에 대기실 찾았을 때 로버트 드니로가 제일 친절하잖아요. 사실 거기 등장한 사람 제일 친절했고. 맞아요. 되게 친절해. 그리고 맞는 말만 해. 그리고 나서 등장했을 때는 방송에서는 되게 좀 이 사람을 놀릴 거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거잖아. 방송국 놈들이라고 흔히 말하는 뭐 인터넷에서 그 이상한 거 하니까 사람 데려다 놓고 놀릴 거다지만 이건 사실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는 이제 방송을 아니까지만 그 기회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구라가 막대한다고 해서 진짜로 막대하는 게 아니라 당신 살려주려고 막대하는 거잖아. 포커스를 주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 양가적인 게 있는 거죠. 안 되더라도 그게 실패하더라도 이 사람 웃긴 소재를 데려다가 한 회 잘 떼었다잖아요. 컷을 네가 따먹어야지. 흔히 말하는 박명수를 갈구는 유재석이라는 건데 그러면 박명수가 지금은 조커로 하면은 박명수가 유재석을 총으로 무례하다면서 쏴서 죽인 거야. 근데 나는 그렇게 보고 있으면 왜? 라는 생각이 드는 건가.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악해서 이 사람을 이렇게 갖다 놓으려고 한 건지 아니면 방송용 진짜 이 사람이 가면인 거야? 원래 실제로는 착했는데 대기실에서 만났던 착한 사람인데 방송용 가면인 거야? 혹은 그 반대. 이게 실제고 실제 사석에서 만나면 눈도 못 맞추면서 친절한 척 착한 척 구는 그게 가짜인지 그러니까 그런 게 이 사람 시선에서 다 걸려 있어야 돼요. 묘사가 되어야 돼. 근데 그것이 충분히 묘사될 공간을 로버트 드니로에 너무 안 줘. 로버트 드니로가 조연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헷갈리고 있는 그 자기 외부 세계와 자기의 그 인식의 차이를 영화 연출로 그걸 극복해내야 되는데 못해. 그러니까 하다 안 되니까 아까 그 여자친구 사귀었는데 사실은 아니었지롱 하는 거가 그 환상이었다는 식으로 되게 허접하게 연출하는 게 하다가 안 되니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럼 만약에 로버트 드니로라든가 어머니라든가 이분들은 이 사람들도 로버트 드니로는 그냥 평범한 직업인이고
어머니는 그냥 불쌍한 환자야. 그럼 이 사람들이 왜 죽어야 되냐? 그러면 이유는 딱 하냐. 그 말 방금 두백수님이 말하신 이 사람이 원래 환자였기 때문에 조커가 원래 환자였기 때문이라는 결론밖에 안 나오고 실제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영화가 혼란스러운 이유가 그건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다른 요소를 다 빼고 보면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어릴 때부터 학대와 모든 것을 통해서 이미 정신이 망가진 한 사람이 어떻게 변해가느냐 어떤 지점에 이르러서 어미리건 변해가느냐도 아니고 어느 순간 발현되느냐죠. 결심이에요. 그냥 그죠. 내가 괴물이 되기로 오늘부터 결심했어야 이거는. 그런데 그 사이에 마치 사회적인 어떤 약제와 핍박과 이런 모든 것들이 버무러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저는 가장 느꼈던 게 마지막 계단 내려오는 씬이 제가 인상적인 씬이잖아요. 굳이 따지자면은 얼마나 크게 웃었는지 몰라요. 거기서 대부분의 제가 그래서 인터넷에 이제 글들을 보면은 이게 이 영화의 가장 큰 실패점인 게 거기서 마치 해방의 전율 카타르시스를 느꼈다라는 감정의 느낌이 이 영화는 실패인 거예요. 그죠. 왜냐 그러면 거기서는 그 감정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 핍박받았던 사람이 그게 다 100% 먹으면 안 되는 영화예요. 그죠. 엄밀히 그게 있을 수 있어요. 사람으로서. 그렇죠. 동질감이라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한 20-30%가 있는 반면에 진짜 악마가 태어났구나. 이 억눌려져 있던 게 정말 마치 옛날 우리 어릴 때 봤던 데미안 이런 데서 악마가 그 공포와 그런 것들이 같이 그 복잡 다단한 그 감정이 일어날 때 이 영화는 성공하는 영화인데 그런 게 싹 사라지고 그냥 그 장면에 기괴한 거기에서 저렇게 억눌려 있던 사람이 드디어 결심해서 해방됐구나라는 걸 느낀다는 이유만으로도 영화는 이미 실패한 거예요. 이 정신병이었던 사람을 애써 눌러왔던 어떻게 보면은 거기서 사람들이 비판하는 사회적으로 이 시스템 이 사람을 지켜주지 못한 상담도 끊기고 약을 주지 못했던 반대로 뒤집어 생각하면은 그 나이 먹을 때까지 이 사람이 그렇게 살아왔던 했던 그 시스템이 대단했던 건데 실패하고 있으니 안타까운 거죠. 그게 그냥 무너진 게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이게 태도가 말씀대로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이 내용을 전체를 정리한 말씀대로 사회 안전망에서 누락된 사람이 흑화한 얘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뭐야? 그럼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자 아니야. 근데 거기서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하기에는 그 이야기 그런 태도로 영화를 찍었다고 하기에는 거기서 죽는 사람들이 너무 무고하게 죽어가. 그리고 사회적 가장 약자들이 죽어가잖아요. 이게 뭐냐라는 거지. 엄밀하게 하면 거기서 굳이 이제 그 금융맨들 금융맨들을 죽이긴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시위를 막 이렇게 사람들이 하잖아요. 그 시위를 하는 게 되게 이유가 되게 직물적이야. 일차원적이야.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게 나고 부자들이 미워서 시위를 하는데. 영화는 모든 게 그렇게 극과 극으로만 나눠져 근데 있죠. 그거는 그게 말이 되려면 그 세계관은 고담 시티의 세계관에선 가능해. 그죠? 그 마블이 아니라 그 DC. 코믹스 세계 안에서 DC? 가능해. 근데 웃기는 건 뭐냐면 그러면은 그렇게 얘기해. 그 DC 세계관 안에서 그런 시위라든가 그 배경 그런 되게 나쁜 되게 그 불쾌하고 사람을 막대하는 그 나쁜 사람들이 있고 계급 갈등이 심해진 그런 고담 시티의 세계관을 가져왔으면서 그럼 그 안에서 조커도 그 안에 존재하는 캐릭터잖아.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볼 때 저 같은 사람이 비판을 하죠. 굳이 조커일 필요가 없고 이거는 오아시스 버닝에 다 했던 얘기 아니야? 누구여도 길 가는 김철수 씨여도 상관없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가 오아시스잖아라고 하잖아. 그러면은 당신이 생각하는 조커를 굳이 갖다 댈 필요 아니 무슨 소리야? 이미 DC의 세계관을 갖고 와서 바깥 배경을 설정을 해놓고 그 안에 있는 인물은 네가 생각하는 조커라든가 DC 세계관과 상관없는 조커처럼 얘기를 하는 DC 세계관 안에 있는 조커하고는 사실 제가 볼 때 별 관련이 없거든요. 이 조커는. 그러니까 되게 필요하게 편의적으로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 발해가 나는 게 뭐냐 그러면 조커의 비긴즈잖아 일종의. 그거를 가져오기로 이미 컨셉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걸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 옛날에 그 카툰적이고 만화적인 그 표현 방식을 하기엔 짜친 거야. 그래서 뭔가 담아내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들여온 방식이 이건데 웃긴 거는 이게 고담이라고 말은 하는데 누가 봐도 그냥 이건 뉴욕이에요. 고담의 어떤 DC 세계관 속에 고담이라는 느낌이 없죠 사실은. 거기에서 묘사되는 세계는 그냥 미국 민주당 지지자들이 생각하는 계급 갈등이 심화된 하층민의 세계예요. 그것도 굉장히 극단적으로 분리한 중산층 같은 건 없죠 이 그렇죠. 세계. 그 실제로 사적 맥락을 가져온 게 뉴욕시의 그 청소부들이 파업하고 지금 실제로 벌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가져왔어. 그러니까 그래놓고 그 편의적이란 말이 그런 거예요. 그 순간은 뉴욕인데 뉴욕과 그래놓고 DC적인 세계관으로 편의적으로 탈출을 하려고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제 그 주제로 다가가서 일단 먼저 잠깐만 돌아가 볼게요. 일단 연출적 전략부터 보자고요. 연출 전략 보면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거리두기 아닌 몰두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저는 오히려 이게 전체적인 보면 아마 데런 에로노프스키 스타일의 로 찍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퍼센트가 좀 더 네. 많아. 거리두기 샷도 있는데 그런 퍼센트가 좀 더 그러니까 많아. 편집증이나 광증이 있는 인물의 그 주관적인 세계를 보여주려고 하죠. 근데 촬영 방식이라든가 샷을 선택하는 건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블랙스완적 모먼트를 하려면 오히려 좀 더 극단적으로 그 씬의 그거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관적으로 이 씬, 이 행동, 이 장면이 벌어지는 순간을 주관적으로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되거든요. 근데 그 순간들은 또 갑자기 냉정하게 거리를 둔다. 그죠, 이게 보고 무슨 있죠. 얘기냐면 마치 리얼리즘 영화인 듯한. 예를 들어 첫 장면 같은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결정적인 장면, 월스트리트 그 사람을 살해하는 장면. 네. 지하철에서 이 장면은 솔직히 말하면 만약에 그런 블랙스완적 모먼트로 가려면은 최대한 영웅적으로 찍어야 돼요. 정말로 보는데 그죠. 가슴이 뛸 정도로 왜냐하면 이 사람의 세계 속에서 나는 지금 그 여자를 구하고 나쁜 놈을 응징하는 거거든요. 그 예를 들어서 그 아로노프스키의 그 저기 마약하는 영화 뭐죠? 레퀴엠. 그러니까 레퀴엠의 그런 폭력적이거나 잔인한 장면들이 그런 식으로 묘사가 돼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내가 여기에 몰입해서 조커의 시선에서 조커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보기엔 아닌데 이 살인의 정당성을 자기는 스스로 주장하고 있고 그렇게 느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야지 살인하고 그다음에 화장실 가서 춤출 때 연결이 돼요. 근데 갑자기 화장실에서 춤출 때 그때서야 들어가. 그때서 들어가죠. 그때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영웅적인 씬이 여긴 갑자기 리얼리즘이야. 그또 그 장면이 계속 되게 우발적인 사고인 것처럼 묘사를 해놨지. 그리고 피해자인 것처럼 마치. 그리고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왜 로버트 드니로를 죽일 때 토크쇼 장면도 갑자기 그 화면에 잡힌 조커의 얼굴이라든가 이런 걸 보여주면서 갑자기 거리두기를 해버려. 근데 사실은 이게 아니라 패러노이드 상에서 이 사람들이 다 나를 놀려? 날 죽여? 그러면서 내가 스스로 자의적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중간에 보면 왜 관객 중에 한 사람으로 등장해서 자기 환상 장면 있잖아요. 네. 로버트 드니로 쇼에 그런 것처럼 굉장히 자의적인 그 감수성으로 전체 씬을 설계해 놨어야 돼요. 근데 그래 놓고 안 그러니까 전체에 뭐가 없어.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 그럼 거리를 두겠다? 거리를 두려면 뭐가 있어요? 메타가 돼야 되잖아. 근데 메타가 되려면 사실은 유머가 필요해요. 이 상황이 거리에서 뒀을 때 여기서 말하는 게 뭐 코미디를 하라는 게 아니라 이 상황 자체가 갖고 있는 희비극성.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 시선을 제공을 그렇죠. 해야 되는데 그 상황들을 갖다 보면은 되게 뭐라 해야 되지? 편의적으로 선택을 했다라는지 각 그치. 장면을 묘사할 수 있을 때. 그래서 예를 들어 그 친구 찾아왔을 때 죽이는 장면 거기서 사실 그 외소증을 가진 그 친구가 도망가고 싶은데 문을 못 열잖아요. 키가 작아서. 사실 그 장면은 유머거든요. 유머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을 유머로 쓴다는 건 옳지 않지만 이게 메타적으로 거기에 유머를 씀으로써 이 장면이 얼마나 삐뚤어지고 이 상황 자체가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가를 되게 보여줘야 돼. 거리를 두려면 차라리 그래야 된다는 거지. 근데 그건 또 아니야. 거기도 갑자기 정색을 해. 선의를 보여주죠. 그리고 선의를 보여주는 거죠. 사실 그닥 대단한 선의를 보여준 건 아닌데. 그러니까 유머를 발휘해서 보여주는 거리두기도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이제 자꾸 그런 춤추는 장면이라든가 되게 왜곡된 앵글의 춤추는 이런 게 자꾸 나온 이유가 뭐냐면 그 얘기가 전진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조커 그 아서 플렉이 원하는 어떤 예를 들어 골이 있고 목표점이 있고 그 목표를 향해 가려고 하는데 뭐가 잘 안 돼. 자꾸 고난이 다가와 라고 했을 때 그걸 갖다가 뭐 일이 더 꼬이든 아니면 뭐 더 잘 되든 하는 이 낙차가 있어야 돼. 그 낙차는 뒤에 몰아서 나오고 앞에서는 그냥 걔가 뭔가를 계속 무슨 상황이 와도 상관없다는 게 그 뒤에 뭐 엄마 예를 들어 사건 순서 뒤집어 상관없어요. 근데 그 감정적인 전진이 안 되고 변화가 안 되니까 그 얘기를 때울 수 있는 게 뭐냐면 배우의 에너지밖에 없는 거야. 배우의 에너지밖에 없으니까 자꾸 아마 어쨌든 거기다가 모든 거를 떠넘겨 버리는 느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총 쏘고 나서의 감정 갑자기 태극권한 그 아무리 봐도 태극권이거든. 태극권이죠. 그 동작은 태극권 동작이거든. 그 자기 평정심을 찾기 위해서 하는 그 태극권. 그 장면을 그렇게 길게 보여줄 이유가 없어요. 그죠. 예를 들어 그 장면 이후에 얘가 악마로 거듭난 것도 아니고 뭔가 하여튼 근데 그 장면을 그렇게 길게 보여줄 이유가 없이 굳이 보여준 이유는 이 전체 얘기를 끌고 나갈 이야기에 힘이 없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그게 계획이 없었다라고 느낀 게 그걸 제가 어디서 봤어요. 그냥 찾아보다가 그 장면이 원래 그 씬이 아니었대요. 네, 그렇대요. 와킨 피닉스가 자기가 아스 플렉이 여기서 춤을 춰야 된다 해서 감독이 오케이라고 했대. 아름다운 장면이 탄생했다는데 거기서 이미 애란 거예요, 사실은. 네. 그게 아까 그 이 대표님 말씀하셨던 거를 지금 잠깐 이어보자면은 마지막에 로버트 도니로를 죽일 때
그 장면이 왜 문제가 되냐면 거리두기를 해버렸잖아요. 그럼 거리두기를 했다라는 거는 감독이 그냥 도식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아마도 감독 머릿속에서 이게 자기도 알았을 것 같아. 조커가 이게 어떤 영웅적인 그 아이콘이 되거나 이러면 안 된다. 그러면 지탄을 받고 그 자기 생각으로 이건 아니다라고 굉장히 부도덕한 인물로 묘사가 되지. 인지를 해서 그래서 이 사람은 진짜 악마다. 원인이 어땠던 간에 이 사람은 진짜 악마고 그렇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장면에서 거리두기를 이런 의도에는 이런 걸 해야 된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앞에서 쌓아온 게 그게 돼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앞에서는 그걸 밀착을 해가지고 이 사람의 온갖 동정심과 되게 온 걸 다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분법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 앞에 아서 플렉은 되게 선량한 사람으로 계속 묘사가 돼. 병이 있을 뿐 선량한 사람으로 계속 그렇죠. 묘사가 돼요. 그렇죠. 그리고 걔가 하는 모든 살인들이 다 이유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심지어 그 머레이 그 로버트 드니로를 죽이는 장면에서도 마치 이유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 근데 말씀대로 갑자기 악마 무슨 절대악이 탄생한 것처럼 악마로서 갑자기 그 되게 끔찍하잖아요. 그 방송화면들이 그러니까 뭐 로버트 드니로가 사실 뭐 놀린 것도 아니고 그냥 필름을 진지하게 대화를 했을 뿐인데. 그러니까 그 위화감이 너무 큰 거야. 그 거리두기가 완벽하게 어디서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전체 영화의 톤앤매너를 결정 안 하고 어떤 씬은 거리를 두고 그죠. 어떤 씬은 자의적으로 들어가지고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해주면서 결국은 전체 톤앤매너라는 건 없고 그 영화가 부유하는 거야. 거기다 플러스 얘기가 전진을 안 하죠. 그냥 상처받고 그러다 뭐 하나 터뜨리고 춤추고 뭐 하다가 춤추고 뭐 하다가 춤추고인데 이제 나는 그런 느낌은 드는 거예요. 이게 야망이라는 게 뭐런 느낌이냐면 예술 영화를 찍고 싶었던 거지. 근데 예술 영화가 그런 실험적인 음악을 틀고 슬로우를 건다고 예술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장면에서 춤을 춘다고 예술 영화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난해한 행동을 한다고 사회 부적응자들이 이상한 음악 깔고 춤춘다고 해서 예술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마더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춤추는 영화들이 많은데 앞에 나온 얘기들 린 램지의 영화라든가 폴 토마스 앤더슨 영화 얘기는 흔히 말하는 부조리극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한 상황 결과적으로 왜 이런 결론이 나왔지라는 게 합리적으로 잘 설명이 안 되는 부조리함이 있는데 그 부조리함의 원인이 어딨냐라고 하면은 인간의 비틀린 내면이란 말이야. 그죠? 근데 이거는 부조리하지 않아, 이 얘기는. 너무 야구가 다 맞아. 그죠. 야구가 이게 전체 얘기로 보면 너무 말이 되는 얘기야. 아, 그래. 병이 있는 사람이 오래 고생하고 살았다가 흑화해서 살인범이 됐어. 이거는 사실은 현실에서 너무 흔한 얘기야. 그런데 그걸 묘사하는 방식이 그 원인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왜 이런 사람이 이런 일이 됐을까? 근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회 보장 안전망이 잘 되지 않고 사람들이 사랑을 주지 않아서라는 얘기를 흔히 생각을 하지. 그 얘기를 그냥 그대로 영화에다가 반영을 해놨어. 그러면은 얘기 자체가 그런 얘기야? 라고 하는데 보면 또 그게 아닌가 싶은 장면들이 또 나오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굳이 진짜 나쁘게 말하면은 표현해보자면 이게 그거예요. 어릴 때부터 학대받고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정신병자인 심지어 관심종자인 어떤 사람이 우연한 일들을 통해서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관심을 받게 되어서 그거를 본격적으로 또 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사실 이 사람이 그 아이콘이 되잖아요. 네. 그 시위에. 근데 본인이 선택한 것도 아니고 결국 어떤 시점에서 그거를 오케이 내가 아이콘 니네가 나를 원해? 그럼 내가 해주지가 되는 거지. 적극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나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핵심인데 감독은 그걸 계속 흐려버리는 거예요. 본인이 근데 그걸 알고 흐린 것도 아니고 그냥 이 장면에서 저 장면에서 그에 맞는 것들을 자꾸 끼워 넣다 보니까 흐려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의도적으로 만약에 흐렸다면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과연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냐라는 게 보였다라면은 전 영화를 인정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그 1차원적인 그 판단으로 들어갔다라는 게 너무 보인다는 1차원적이란 말을 쓰고 싶진 않은데 사실은 그 말이 자꾸 나오게 되는 게 뭐냐면은 나는 보고 나서 도대체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라고 물어보면 딱 하는 거야. 사회 안전망을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해야 된다는 얘기야? 아니면 주변에 어려운 사람에게 관심을 주라는 얘기야? 이게 무슨 얘기야? 라고 물어보면은 딱히 그런 얘기도 아니야, 보고 있으면.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주제에 대한 얘기를 해봐야 되는 게, 주제가 뭐냐고? 개혁 갈등이야, 일단. 개혁 갈등이래요. 근데 이제 그럼 이제 버닝 2탄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이제 버닝 갖고 깠던 이유 중 그걸 굳이 한 줄로 이제 이 시간에 잠깐 리바이벌해서 요약을 하자면, 버닝은 잘 만든 영화, 계급 갈등이라는 소재를 갖고 그 주제 안에서는 정말 잘 만든 영화예요. 다만 그 영화를 깐 이유는 뭐냐면 이걸로 충분하냐는 거지. 무슨 얘기냐면 계급 갈등은 있고 계급 갈등이라는 게 다른 여러 가지 모순과 함께 오잖아요. 민족 모순이라든가 젠더 모순이라든가 여러 가지 모순들과 함께 결합돼서 그 사이에서 여러 가지 위계를 가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것저것 뒤섞여서 되게 모호한 상태가 많이 되죠.
단순히 계급 갈등은 있었다라는 건 1900 영화 영년 시절에 영화 초창기에 다뤘던 얘기고, 그게 이제 전 요즘 이런 예를 자주 드는데, 대중들도 계급 갈등이 있구나라는 거를 그렇게 있구나 처음 본 것처럼 인지 안 하고, 원래 저런 상태가 있을 때 사람들이 저렇게 될 수 있구나라는 걸 자연스럽게 대중영화적인 호흡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효시라기보다는 자연스러운 계기로 보는 거를 이제 대중영화 이미 그런 게 이제 어법으로 들어갔구나라고 느끼는 게, 옛날 알랑드롱이 나온 태양은 가득히 리플리. 네. 거기서도 계급 갈등에 처한 가난한 남성이 어떻게든 그 부유층의 남성과 신분 상승의 욕구를 가지고 무리수를 해서 던지는 얘기지. 근데 그게 대중들이 아무렇지 자연스럽게 보는 거예요. 이런 갈등이 있었구나, 처음 봤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언제 영화는 60년 영화예요. 그 영화 개봉할 때 태어난 애가 지금 은퇴해.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세상은 그거보다 더 복잡해졌다고. 그러면 여기서 계급 갈등이다라고 하는 건 1960년의 대중영화의 얘기를 또 한 번 리바이벌한 거에 그치는 거기 때문에, 그 계급 갈등 얘기가 그래서 이렇게 쓸모없다는 얘기가 그게 아니라, 지금은 세상이 더 복잡했으니 예술가라면 선제적으로 더 깊은 얘기를 해야 된다. 아니면 태양은 가득히를 다시 한번 찍어주는 거랑 뭐가 다르냐라는 거지. 그랬는데 이창동 감독님은 거기서 인터뷰에서 그 얘기냐 했더니 본인이 왠지 멋쩍은데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아니 영화가 그 얘기를 하는데 왜 본인은 아니래. 근데 당연하지. 그것만 하기엔 멋쩍잖아. 2019년, 2018년에. 그러니까 뭐 계급 갈등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뭐 좋은데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래서 내가 보고 있는 이 계급 갈등을 표현하는 방식조차도 제 기준엔 너무 나이브하다는 거야. 나이브해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코믹스에 있는 세계관을 배경으로 그대로 가져와서 깔아놨으니까. 근데 그 코믹스의 배경이 되는 것 자체가 애초에 60년대, 70년대 미국이라고. 그러면 그 시점에서 벌써 50년이 지났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서 밝힌 상황이나 나아진 상황 뭐가 있냐? 없어. 그 드라마 안에서 묘사되는, 그 영화 안에서 묘사되는 배경은 그냥 그때 그 얘기들 그대로 가져왔어요. 거기에 마치 최근에 벌어진 마치 그게 거기에 나와서 나오는 시기가 마치 요즘에 최근에 벌어진 오큐파잉 월스트리트나 이런 사건, 그런 이야기들인 것처럼 해놨어. 그리고 금융인들에 대한 그 미움이라고 하는 게 사실 60, 70년대에도 물론 뭐 그런 금융인들에 대한 미움이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랑 지금이랑 오큐파잉 월스트리트 2008년 9년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생겼죠. 금융자본들이 타락했다. 모랄 해저드에 빠졌다라는 게 이슈가 된 건 요새 거야. 근데 배경은 그대로 50년 전 배경 그대로 놓고 거기에 갑자기 그런 걸 외부에 있는 맥락들을, 그 영화 외부에 있는 사회적 맥락들을 그냥 쓱쓱쓱 가져와가지고 편의적으로 넣어놨어. 그러니까 모든 요소 하나하나들이 다 그냥 제가 볼 땐 다 삐걱대요. 그걸 그러니까 슥슥슥 가져온 게 문제인 거죠. 그걸 그래도 좀 조금 이렇게 예를 들어 귤을 따듯이 이렇게 이쁘게 따서 가져온 것도 아니고 그냥 보이는 대로 툭툭툭 그냥 던져놨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존재하는 맥락들을 캐야 된다니까. 근데 그게 아니니까 거기서 가져온 것들이 어떻게 보이냐면 그냥 잘 사는 착취하는 놈. 그러니까요. 우리는 버려진 사람이라는 아주 피하 구분만이 되어 있는 아주 이분법적인 세계관이라는 단순한 거지. 세계관이라는 거지. 근데 아까 우리 박 박사가 했던 선량한, 여기서 죽어간 사람들이 선량한 사람들이라는 거 지점에서 봤자면은 그 얘기를 여기서 봤자면은 그런 거니까 그 사람들에게도 그 사람의 내적 갈등과 모순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 모순이 이 사람과, 그러니까 내가 얘를 죽였지만 이 사람에게는 또 이 사람의 세계가 있잖아. 근데 그 사람의 세계가 우연치 않게 나에게는 너무 악하게 왔어. 바로 그런 뭔가 다면적인 모순이 이 계급 갈등과 붙었을 때 나에게는 특별히 더 나빴고 저 사람에게는 혹시 더 특별히 안 나쁠 수 있어. 이런 두둥실 표현으로 하면 섬세하게 귤을 따듯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갖다 놓은 거야. 갖다 놓으니까 그냥 얜 적이야.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경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첫 금융인들 이 셋은 예를 들어서 백번 양보해서 사람을 여자한테 때렸으니까 물리적으로 폭력을 가했으니까 거기에 방어 액션을 하다 죽은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 죽은 장면은 오케이 납득. 경찰. 근데 그렇다면은 금융이나 설정은 오버 스펙이라는 그러니까. 거지. 그럼 그렇게 치면. 굳이 그 동네 건달이었들 무슨 상관이야. 그 첫 장면에 그 꼬맹이들이 그렇게 총으로 맞아 죽어서도 이상한가? 안 이상해요. 전혀 상관이 없어. 그러면은 그 다음에 남는 게 뭐냐? 그 경찰. 그 사람들이 죽을 만한 죄를 졌나? 라고 해보면은 거기에서 죽어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야. 조커의 심기를 건드렸기 때문이야. 그죠. 그거 하나밖에 없어. 그거는 근데 광증이거든요. 근데 또 조커, 거기서는. 근데 그것도 애매하게 변명이 가능한 그러니까. 게 조커가 직접 죽인 게 아니라 상황상 그렇게 됐다는 것처럼 나오는 거잖아. 그 경찰, 쫓아가던 경찰 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지하철 안에서. 근데 그 전에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 앞에 엄마가 심장마비로 쓰러진 게 너네 때문이다라는 탓하는 장면이 나오죠. 장면이 나요.
그러니까 걔들이 그렇게 돼도 얘는 조커는 아무런 죄책감이 없어. 그런 장면을 넣었다라는 건 그게 웃긴 게 그 장면을 거리를 두면 그 웃긴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남 탓을 해. 그리고 아니면 블랙선저로 들어가면은 되게 슬픈 장면이에요. 그죠. 너 때문에. 근데 저 사람 말이 틀리더라도 저 사람은 그런 감정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럼 그게 되게 슬프게 와야 돼요. 그게 우리가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그냥 보고 그냥 자기의 감정과 맞아떨어지는 사람들이 이렇게 학을 기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갖다 이미 그 형사들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그 머레이를 대하는 태도에서 이미 광증이 발휘가 됐는데 묘사된 건 선량한 시민인 것처럼 병이 있을 애매한 거리고 봐버리니까 선량한 그 플렉이란 아서 플렉이라는 선량한 시민이 세상에 상처받는 것처럼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그냥 자기 연민에 빠진 인간에 대한 비겁한 변명인 영화밖에 안 보이는 거야 이게. 하다못해 진짜 그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그 작은 친구 살려주는 거기서 차라리 그 친구를 죽여버렸으면은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이 사람의 동정심을 가지고 있다가도 뭐야 이 사람 진짜 괴물이 됐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거기서 마지막 그 선택의 순간이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그래도 아서 플렉에게는 요만큼의 선량함이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가서 로버트 드니로를 죽이죠. 그럼 사람들이 혼란스러워요 사실은. 그 사람들이 그걸 냉정하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로버트 드니로가 틀린 말을 한 게 아닌데 이미 확증 편향이에요. 로버트 드니로는 쟤를 골려 먹으려고 나온 나쁜 인간이라고 이미 사람들은 믿어버린 상태에서 그 씬을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보는 사람이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계속 아서 플렉을 선량한 인간으로 묘사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 거리두기가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웃긴 게 그 덩치 큰 친구를 죽일 때도 거기도 원래는 분명 시나리오는 그런 흔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총을 줬기 때문에 해고당하잖아요. 그 총을 유치원 그 병동에 들어갔다가 그 어린 유아병동에 갖고 들어갔다가 근데 나중에 보면 내가 언제 그랬어 이런단 말이에요. 그 뭐냐면은 총을 걔가 선의로 왜냐면 그 주는 장면이 좀 이상하거든. 갑자기 갑툭튀로 준단 말이야. 그래서 뜬금없이 이 사람의 환상, 제가 줬다고 생각하고 내가 산 거야. 혹은 진짜로 준 거야. 그 미묘한 걸 선택을 해야 되거든. 근데 거기도 묘사가 없는데 대사로는 살짝 지나가. 내가 언제 그랬어 이랬거든. 해고당할 때 총을 제가 줬는데 내가 언제 그랬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 그런 부분들이 선택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에서 그 친구를 죽일 때도 왜냐면 만약에 이게 환상이었다. 자기 환상이었잖아요. 그러면 얘는 자기 환상에 빠져서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사람으로 묘사를 하든가. 그렇지. 아니면 원인. 정말 나쁜 놈이야. 골렸어. 얘를 골리다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됐어. 근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거의 실수에 가까우니까 그것도 역시 무고한 사람이 되는 거죠. 아니면 앞에 묘사를 해주든가. 이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야. 축구부 주장 같은 놈이어가지고 나를 골리려고. 그리고 웃기는 게 뭐냐면 총을 주긴 했고 총을 줬다는 걸 자기가 예를 들어서 모든 게 사실이었어. 그리고 그걸 숨겼어. 그런 건 자기 직업 보존하려고 되게 양해 가능한 일이잖아. 그죠. 그리고 그게 마음에 걸려 사과하러 왔잖아. 그리고 심지어 어머니가 죽었을 때 찾아온 유일한 2명인 거잖아요. 근데 죽였어. 그러면은 난 여기서 뭘 묘사하려고 그러는지가 되게 혼란스러운 거야. 바로 그거예요. 선이 얘가 인간성을 가지고 아직 남아있다라는 걸 묘사하려는 건지 아니면은 그 조커로서 광증이 폭발해서 광인이 되기로 마음을 먹은 걸 보여주려고 하는지 어느 쪽을 보여주려고 한 건지 나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거리를 둬서 차갑게 그런데 차갑게 거리를 두려면 앞에 그 아까 얘기한 설정 이 총을 진짜 줬나 안 줬나 여기도 이미 선택을 해서 앞에서부터 깔아야 되는 것이고 몰입을 하려면 확실하게 몰입해서 정말 분노 정말 나쁜 놈 그리고 그것도 앞에 사전 작업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사전 작업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 씬을 그냥 어떤 시점 바로 몰입도 거리두기도 아닌 상태로 그냥 묘사. 그러니까 모든 장면이 모든 행동에 다 사실은 거기 조커가 둘 다 살려줘도 말이 되고 둘을 다 죽여도 말이 되고 아무도 안 죽이고 자기가 거기서 자살을 해도 심지어 말이 돼. 심지어 거기서 갑자기 조커가 본처럼 액션해도 말이 돼. 그래요. 그러니까 뭐가 돼도 상관이 없는 거야 그 장면이. 그렇게 된다 한들 그 다음에 머리 죽이는 장면이 나왔잖아. 난 그렇다고 이 영화가 이상해질까? 난 전혀 아닐 것 같거든. 아니 왜 그러니까 영화 장면이 필연성이라는 게 없어. 다 다음 장면이 나와야 되는. 왜 그 월터 미티의 상상이 현실이 된다 해서 보면 그 상사랑 싸우는 장면 있잖아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뽀개고 온 도시를 그 히어로처럼 파괴지왕으로 몰고 가는 장면 있잖아요. 상상 장면. 나는 그게 나와도 나 오히려 그렇게 나왔으면 이 영화가 거리두기 된다고 봐. 그러면 리얼이잖아.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리얼이 되는 거야. 그러면 리얼이잖아.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뭐냐? 조커한테 사람들이 몰입했으면 좋겠으니까 그렇게까지 악인으로는 또 못 가겠는 거야.
근데 몰입하는 순간 이 사람은 어쨌든 악인이라는 생각,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기본적인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베이스를 그러면 어겨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또 그건 싫은 거야. 그러니까 영화가 왔다 갔다 한다는 게 바로 그런 거야. 싫은 건 다 피해가고 좋은 것만 이렇게 갖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식으로 윤리적인 부분은 다 피해가서 피해가고 나니까 되게 무슨 민주당에서 만든 프로파간다 영화 같은 태도가 돼. 그죠. 이거 홍보 영화 같다고. 사회부정 자, 이런 사람이 탄생할 수 있으니 자, 복지 예산 깎는 트럼프 나쁜 놈. 이렇게 할 것 같은 거 마지막에 그런 자막이 떠도 안 이상해. 근데 캠페인으로서도 주제의식이 이상한 거예요. 캠페인으로 보기엔 그럼 그것 때문인가? 그러니까 그 거리두기가 안 되니까 네. 그 주제 때문인가? 그럼 처음부터 병이 있는 사람이라며. 그럼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그 이상해. 이 병은 그럼 사회 구조 때문에 이 사람이 병이 생긴가? 그건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래놓고 마지막에 굉장히 운이 없었던 소년이 그렇게 잘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얘기를 예를 들어 그런 예를 들어 타고난 어떤 불행한 어떤 사회적으로 반사회적인 무언가가 될 수밖에 없는 불행한 인간에 대한 이야기에 예를 들어서 린 램지가 만든 케빈에 대하여가 그런 건 거지. 케빈에 대하여서도 그런 거는 어쩔 수 없는 운명을 받아들이는 각자의 태도 말고는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뭐 다 무슨 이유가 있는 것처럼 원인이 있는 것처럼. 더 웃긴 건 이거예요. 마지막에 결국 마지막 폭발하는 게 뭐예요? 내가 토마스 웨인의 저기 아들인 줄 알았는데 나 배트맨 될 애랑 우리 같이 나 그럼 저택 브루스 웨인의 형인 줄 알았는데 했는데 아니었다잖아요. 다 개뻥이고 엄마 망상이었다잖아요. 이게 계급 갈등은 뭐가 있어? 차라리 계급 갈등이 되려면 토마스 웨인이 엄마를 성적으로도 엄청 착취하고 학대하고 그랬는데 계급 갈등이니까 우리가 사실은 왜 우리 공통적으로 한 얘기가 배달은 형제일지도 몰라라는 소리가 나왔을 때 이러면 재밌어지겠다는 생각을 그렇죠. 했잖아. 실제 배달은 형제였으면은 계급 갈등 맞아요. 맞죠. 네. 엄마를 그 부자 남자가 착취를 해서 여성을 가난한 하층민 여성을 착취하고 심지어 돌보지도 않는다는 계급성이 거기서 나오는데 심지어 그것도 아니래. 근데 그거가 결정적인 트리거야. 그러면은 계급 갈등도 아니야. 그냥 걔 개인의 문제야. 걔 개인의 문제야. 그러니까 이 영화가 기본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주제가 뭔지도 모르겠어. 왜냐하면 계급 갈등이다? 계급 갈등은 분명히 아니야. 그래서 학대가 어린아이에 대한 학대 뭐 이런 것들이 벌어진다? 뭐 이런 거? 아니 뭐 부잣집에서는 애들에 대한 학대가 없나? 학대의 문제는 학대의 문제인 거예요. 이게 뒤집어 생각해보면 그 어릴 때 입양돼서 뭐 학대에 의해서 뇌가 손상이 돼. 만약에 그 상태에서 만약에 얘가 다시 어떻게 운 좋게 어머니의 편지 덕분에 그 집에 들어가서 토마스 웨인 집에 살았다고 하면 조카가 안 됐을까요? 그러니까. 다른 모습으로 되는 조카가 됐을 거라는 그러니까 이미 그 이야기 출발점에 다 정해져 있는 건데 네, 부자인 조커가 됐겠지. 그러니까 다 이거 들어가 있으니까 다른 이야기들이 부자 조커와 가난한 배트맨이 더 재밌겠다. 그럼 그렇죠. 좀 전혀 다른 이야기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배다른 형제 김익에 혹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죠. 네, 거기서 그 얘기가 드라이브가 걸리는 포인트가 있어. 거기가 굉장히 진짜 그 뭔가 섹시한 어떤 포인트가 있죠. 네, 근데 그거를 그냥 망상이었어라고 그냥 퉁을 쳐버려. 우리 브루스 웨인한테 조커를 묻힐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애초에 근데 그럼 또 여기서도 얘가 선택을 못 한다는 게 아니 어차피 이거 원래 지금 DC 진행하는 세계관으로 안 들어갈 거라며. 이건 따로 그냥 스피노프처럼 다른 거라면서요. 그럼 그걸 왜 그렇게 망설여? 연결돼서 뭐 협소판이 나올 것도 아닌데. 유일한 거의 해결책이었는데 그것마저도 머뭇대다가 말아버리니까. 그리고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엄마가 그러면은 기억을 예를 들어 트라우마에 의해서 자기 방어 작용 기제에 의해서 엄마의 그 남자친구인지 남편인지가 자기를 학대했던 기억을 봉인하고 있다가 봉인이 해제가 됐어. 나는 사실은 걔가 예를 들어서 어릴 때 그런 학대받은 기억이 있는 상태인데 그걸 갖다 꾹꾹 눌러담고 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엄마가 실은 나를 그렇게 되게끔 방치한 거다라는 건데 배신감 같은 거. 근데 나는 그게 납득이 안 돼. 그게 엄마가 죽을 이유인가라는 게 납득이 안 돼. 이것도 광증이에요. 그죠. 나를 합리화할 수 있는 핑계만 있으면 사람을 죽이겠다라는 사람이 이미 된 건데 그걸 마치 되게 선량한 사람이 상처받은 걸 분노.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볼 때는 그 자기 연민에 대한 합리화의 영화라고밖에 난 생각이 안 되는 건가. 근데 그게 그러니까 진짜 막말로 얘기해서 합리화를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어쩌건 간에 그걸 합리화시키고 싶었다라면은 잘했어야지. 그거에 대해서 밀고 나갔으면 그거에 대해서 인정은 해줄 수 있을 그렇지, 그거죠. 텐데 그런 합리화를 하겠다는 생각조차도 없었던 거예요. 그냥 조커라는 인물에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기저기 이렇게 차용해가지고 집어넣었다라 난 그게 더 약간 기분이 맞아요. 그래서 내가 돌아서 나면서 기분이 나쁘다고 한 게 그런 맥락 때문이었어요. 이게 찝찝해. 그게 나의
어떤 도덕성, 나의 사회성 이런 것과 맞지 않더라고 그래도 그 사람이 진심으로 밀고 나가가지고 뭔가를 보여줬으면 그래서 그렇게 자기 합리화하는 캐릭터를 나한테 납득시켜줬어. 그러면은 내가 괜찮지. 인정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아무 얘기가 아니 그냥 이게 어떤 이미 정해져 있는 이야기를 자꾸 변명만 늘어놓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또 그냥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너무 잘하는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그게 깊은 스토리가 있는 거짓말이 아니라 얄팍한 거짓말을 현란한 손짓과 몸짓 그거를 그러니까 몸빵을 와킨 피닉스가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눈속에 내용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내용이 없는 것들을 알맹이가 없는 그 공허함을 호아킨 피닉스의 에너지로 때운 영화예요. 그러니까요. 그 사람의 에너지와 몸짓과 그 그러니까 감독은 와킨 피닉스 뒤에 숨은 것 같은 느낌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 근데 그렇게 하니까 역설적으로 더 웃긴 게 뭐냐면 방금 앞에 나왔던 그 두 영화에 비해 그럼 이 영화가 존재감이라 더한가? 아니잖아. 맞아요. 앞에 두 영화에 비해 여기서는 그 너는 여기 없었다에 그 사람은 진짜 거기 서 있잖아요. 여기서 아서플럼 춤추고 뭐 발광을 해. 근데 과연 가만히 서 있었던 와킨 피닉스에 비해 여기서 춤추고 있던 와킨 피닉스가 더 존재감이 있는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존재감도 없어요. 연기도 연기의 디렉션도 안 좋다고 느끼는 게 뭐냐? 엄마 죽이는 장면을 보면은 그 장면의 클로즈업은 어떤 거냐면 실제로는 분장을 안 해도 얼굴에서 조커 얼굴이 나와야 돼. 웃고 있구나. 웃고 있는데 우는 것 같구나. 근데 전혀 그런 연기가 아니라 그냥 혼자 몰입하고 있어요. 몰입이 다예요. 그 예를 들어 아까 린램지 영화 아까 넌 여기 없었다에 그 상처받은 소년인 건 똑같아. 맞아요. 상처받은 소년이 거기서 벗어나지 못했고 그거를 사회적으로 구제하지 못했다가 이 얘기야. 조커의 얘기야. 그런데 얘는 거기에서 그 마치 되게 그 조커로 다시 태어난 게 뭔가 이유가 있는 것처럼 물어보고 싶은 거야 감독한테. 그래서 조커가 왜 조커가 됐어요? 거기에 뭐라고 답할 거냐는 거지. 계급 갈등이에요. 세상 억울해서. 계급 갈등 때문인 건가? 아니면 얘 원래 갖고 있던 정신병 때문이야? 아니면 얘 말대로 걔 주변 사람들이 나를 핍박해서 약을 안 줘서야. 그 모든 것이 다 이유인 것처럼 늘어났지만 그 어떤 것도 이유가 아니에요 사실은. 최대한 그걸 옹호하는 쪽에서 제가 생각을 해보자면은 그런 거죠. 이 사람은 애시당초 이렇게 뭐 외상적으로 잘못된 사람이었는데 그거를 사회적으로 그리고 주변 어떤 인간적으로 이렇게 발현 안 되고 그래도 평범 비슷하게 살 수 있게 분명히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러는 얘기는 결국은 아까 똑같은 거야. 그렇게 사회적 안전망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말로 기결이 되는 건 거야 이게. 그러니까 아니야 사회적 안전망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인간적으로 옆에 있는 사람을 더 봐줘야 된다라는 것까지도 다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얘기도 이상한 게 이게 배경이 고담시잖아요. 그러니까요. 배경이 고담시잖아요. 누구에게 친절을 베푸는 도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던 DC의 그 고담은 그런 데가 아니에요. 근데 이건 마치 우리가 현실을 겪고 있는 뉴욕 어딘가의 길거리에서 사랑합시다 이러는 거 우리의 같잖아. 있는 이웃이 있을 것처럼 거리두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상한 지점에서 감정이입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우리처럼 갑자기 튕겨져 나와버리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 지점이죠. 이게 완벽하게 굳이 이거 십진성을 여기서 다 얘기해야 되나 싶긴 하지만 여기서 이걸 획득하는 방식 자체가 이미 틀려 먹은 거예요. 코믹스 DC 세계 안에서의 그거를 완벽하게 구축하도록 노력을 하든지 그게 아니라 이걸 현실에 끌어오고 싶었으면 조커를 현실에 맞는 인물로 바꾸든지 했어야 되는데 이 두 개를 다 땡겨와가지고 마치 우리가 다른 영화에서 봤던 어떤 기법들을 차용해가지고 장면마다 맞게 이렇게 멋있어 보이게 하고 그리고 그 밀고 나가는 에너지는 배우에게 맡긴 거죠. 얼마든지 해봐라. 우리가 너를 담아줄게. 이건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편의적으로 실제 뉴욕과 고담시를 왔다 갔다 하죠. 그죠. 그러니까 고담이라는 어떤 뭐 악함 그 병원 간판이랑 뭐 뉴스에서 고담시라고 하는 거 외에는 그건 누가 봐도 뉴욕이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뭐 고담 자체 뉴욕을 모델로 했다고 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결국엔 어떤 효과가 나냐면 실제 세계를 고담으로 오해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되게 평면적인 세계를 평면적으로 이해하게 만들어요. 고담은 어쨌든 코믹스 안의 세계니까 실제적으로 묘사될 땐 평면적으로 돼 있지. 약간의 선, 악, 뭐. 당연히 그렇죠. 구조적인 모순을, 무슨 이렇게 논문처럼 디테일하게 그 세계에 묘사하진 않죠. 근데 이제 그래 놓고 마치 그거보다 좀 더 실제적인 걸 가져온 것처럼 해놓고 그럼 실제적인 거야라고 갑자기 내가 할랬더니 또 아니래. 그래서 제가 버닝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버닝과 비슷한 태도인 거야 영화가. 근데 이 버닝은 자기 내부의 주제로서는 완결성이 있었지. 근데 이거는 영화 내부에서 아예 그러고 있다는 거죠. 네, 그게 아니래. 그래 그럼 그러니까 고담은 그 어떤 그런 모티브인 거고 실제 세계를 반영하는 거겠구나 하기에는 감독이 그 주제를 정확하게 몰고 가질 않아. 아까 말했던 여러 가지 이유는
되지가 않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합쳐보면 결국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사회가 구조적으로 되게 좋다면 이런 사람을 품을 수 있겠지란 결론이 도출한다. 그렇게 도출해내기에는 영화가 너무 자의적으로 만들어져 있어. 왜냐하면 그렇게 되려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그렇게 될래도 몰입을 하든가 거리를 완전히 더 두든가 하면서 이 사람의 그 내부적인 그걸 따라가야 되고 그중에서 또 이 사람의 여러 가지 설정 원래 정신병이 있었다. 그 어머니의 그 뭐랄까 그 출생의 비밀 그리고 이제 뭐 약이 끊긴 이런 그 보건 복지의 그 사각지대 이 중에 몇 개는 삭제돼야 돼요. 그래야지 그 주제에 걸맞아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그렇게 주관적인 상태에서 조커라는 사람이 외부 세계에 대해서 마음을 닫고 나아가서 분노하게 되고 결국 광증이 폭발해서 살인자가 되기로 결정하는 요 얘기만 할 것 같으면 정신병도 없어도 되고 그러니까요. 네. 그냥 정신병도 필요 없어 솔직히 말하면. 그거 오히려 평범한 월가 직원이 차라리 그렇게 되는 게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도 충분히 가능해. 오히려 월가 직원이 2007년에 나는 진짜 상류층인 줄 알았던 샴페인 터트리다가 쫓겨나서 오큐파이 월스트리트랑 마주쳤다가 조커가 되는 게 난 사실 니들 편이었던 것 같아.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모순 있잖아. 난 이 사태를 만든 주범인데 내가 조커가 되라는 그 자기의 그 뭐랄까 그 모순 그런 것들을 드러내야지 그게 이제 진짜 조커의 그 원래 토드 필립스가 하려고 했던 건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그런 가깝다고 보는 거지.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왜 네가 생각하는 조커랑 맞추려고 그래? 아니 문제는 토드 필립스가 제시하는 조커가 뭔지를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말을 한 거예요. 저기 손석희의 말을 빌려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내가 워딩을 정확히 적어왔어요. 네 말이 처음부터 끝까지 틀렸어. 이 새끼야. 한 글자도 안 맞아. 이 새끼. 한 컷도 안 맞아. 난 사실 손석희 이 말이 이 영화를 평가하는 완벽한 말이라고 생각해.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컷도 안 맞아.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서 제가 얘기했지만은 이 영화는 저희가 느낀 이 영화는 조커는 영화가 시작할 때부터 이미 조커였어요. 그러니까 호아킨 피닉스 연기도 그래. 사실은 이 인물이 이렇게 되기까지의 에스컬레이트 그러니까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 이 양반은 첫 연기나 끝 연기랑 똑같이 조커였어요. 맞아요. 이미 다음 커트 첫 커트 나오고 간판에 맞은 다음에 그 다음에 총권에서는 아무것도 이상하지 않은 연기를 처음부터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씬이 다 그냥 동어 반복이야 내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러놓고 이제 유치하게 예술 영화 좀 봤다고 그런 모티브 있잖아요. 얘한테 맞을 때 이제 자기 성기를 가린다고. 보통 머리를 가리잖아요. 어리는데 성기를 가린다고. 그러다가 총을 줌으로써 총이란 건 남성 성기랑 보통 이제 같이 이렇게 등치를 많이 시키니까 거기서 자기 스스로의 그 남성성을 회복하면서 총으로 가지고 이런 식이었던 그 도식적인 거. 이것도 원래는 아까 그 You were never really here 그 너는 여기 없었다 같이 거기 심플하다 그랬잖아요. 잘 쓰면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죠. 이 심플한 걸 갖고 참 잘 썼다. 효과적인 장치로 이야기를 전진시키는 효과. 근데 여기서 이제 도식적인 거야. 그러니까 도식적이니까 총이 생겨서 남성성을 회복했으니까 바로 여자 꼬시러 간다. 근데 알고 보니 이게 또 환상이었어. 그럼 뭐야 그게? 총도 환상이었어? 그게 그 환상일 것처럼 해놓고 그거 근데 안 맞아 이게. 그래놓고 또 수습 안 하잖아. 이게 와킨 피닉스가 여기서 연기를 사람들이 막 이렇게 카타르시스를 느꼈다든지 전율을 느꼈다라고 하는 부분이 생각을 해보면은 동료 한 명을 죽이고 계단을 내려올 때부터 생각해보면은 이게 그 터져 나오던 그 웃음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웃게 되고 걸음과 그 장면이 간지긴 하죠 사실. 그 지하철역에서 빠져나오면서 담배 물고 이렇게 거슬러 오르는 장면이 그 전에 막 항상 이렇게 억눌러져 있고 짓눌러져 있던 사람이 거기서 진짜 막 어깨를 착 펴고 근데 그 장면에 그 감정이 이미 문제인 거야. 그냥 화킨 피닉스가 멋있는 연기를 한 거예요, 그거는. 네, 맞아요. 그냥 그 영화 속 인물로서 따지면 그 장면은 되게 소름 끼치는 장면이어야 되는 건데 사람들이 대박 멋있어 이렇게 말하는 순간 그 영화는 뭐야, 이 영화는 실패한 거지. 그러니까 이상한 장면이라니까 그거. 그러니까 굉장히 기괴해요. 이상한 장면이야. 그러니까 그게 화킨 피닉스가 연기를 잘했다. 잘했죠, 그 사람은 그 자기 선에서 할 수 있는 데서. 연기 잘하는 거야. 30년 전부터 잘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게 그 캐릭터로서 녹아나는 연기가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 앞에 말했던 두 영화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의 캐릭터 우리가 몰입을 할 수 있게 된다면은 조커에서는 와킨 피닉스라는 사람이 연기를 열심히 했구나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커라고 느껴지지가 않아요, 사실. 그 이 대표님 영화 보고 처음 만났을 첫 번째 본 날 처음 만나서 한 얘기가 내가 와킨 피닉스면 토드 필립스 만나서 때릴 것 같다고. 내가 너는 여기 없었다에 조처럼 팰 거야. 왜 그러냐면 야 감독이면 내가 이렇게 오버하면 네가 잡아줬어야지.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나 매기는 거야? 왜 그냥 다 편집하라고 다 내보내서 너 나 싫어해? 나 같으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 근데 이제 뭐지?
우리가 본인은 아니니까 나름 와킨 피닉스는 자기가 주어진 선에서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이제 그거를 컨트롤을 못했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편집으로 드러내든지 뭘 하지 않았던 거는 이건 뭐 와킨 피닉스 입장에서 그걸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전적으로 그건 감독한테 물을 수밖에 없는 얘기죠. 와킨 피닉스는 그동안 자기 역할을 열심히 했고 그가 만난 토마스 앤더슨이라든가 린 램지라든가 하다못해 저기 리들리 스콧 같은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그 에너지를 영화의 추진제로서 잘 썼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는 항상 최선을 다해야지. 근데 얘는 나는 너에게 핸들은 네가 잡고 있고 나는 엔진이잖아. 그런데 근데 엔진을 갖다 폭발시켰더니 얘가 핸들을 놔버린 거야. 근데 어디로 가긴 갔어. 아주 멀리. 심지어 상도 받았어. 아주 멀리 갔어. 달리다 보니. 영화가 망했는데 자 그럼 이제 이 얘기를 해볼 수 있어요. 이제 저는 그 생각에 이 영화에 대한 호불호가 깨지는 거는 영화가 못 만들어서도 있는데 또 그런 게 있는 거지. 뭐냐면 이게 좀 조커로 이런 얘기를 하려다는 게 생각해 보면 괜찮을 것 같다가도 솔직히 말하면 나는 이제 2019년에 좀 저어되는 게 난 그런 거라는 거죠. 백인 남자 주인공이 갖고 있는 그 보편자적인 성격이 있어요. 우리 흔히 말하는 우리 탐 크루즈 형. 탐 크루즈 형은 우리지, 다 우리야. 우리란 어스란 말이야. 그건 남녀노소가 다 우리란 전 세계 말이지. 모든 사람이 몰입 가능한 캐릭터지. 근데 이제는 젠더라든가 여러 가지 인종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이제 그런 갈등도 생기고 이제 세계가 다변화되다 보니까 옛날만큼 그렇게 몰입이 안 돼. 특히나 이렇게 그런 장르 영화도 아닌 영화에서는 힘들어. 그러면 나는 백인 남자 주인공을 세운 이런 영화가 과연 이 사람이 토드 필스가 얘기하고 싶은 이 계급 갈등이란 보편적인 얘기에서 효과적일까라는 데서부터 난 출발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지 설령 이 백인 남자가 연기를 하더라도 그 지점에 대한 묘사가 같이 엮어 들어가야 그게 이제 하는 건 아까 말한 피하 구분을 하더라도 알레고리가 좀 더 풍성해진다는 거지. 근데 그런 거조차 아무런 그게 없이 이거 하면 돼. 그게 왜냐 그러면은 그러니까 출발점이 이미 다른 것 같아요. 토드 필립스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조커라는 시나리오를 찾아서 한 게 아니라 이미 조커라는 인물이 있는 상태에서 맞춰나간 이야기라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미 뭐 그 출발점이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라고 생각하면은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잖아요. 거기까지 요구하는 거는 좀 하이한 근데 이런 얘기는 할 수 능력 부족이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런 영화가 왜 이렇게 반응을 폭발적으로 하고 있느냐. 네, 맞아요. 저도 그게 되게 신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존중을 하는 마음으로 이해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을 그걸 충분히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맨 처음 했던 얘기예요. 이 영화를 보고 감동을 받거나 좋아할 난 그건 충분하다고 봐. 근데 중요한 건 오히려 다른 지점 이제 이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영화 외적인 맥락인데 일단은 미국에서 뭐 이제 자꾸 그 영화 들어갈 때 약간 혼자 오는 남성 가방 뭐 수색하고 스와트가 팀이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거는 데이브 홈즈죠. 데이브 홈즈 내가 조커다 하고 총격을 극장에서 총격 다크나이트 라이즈 상영총회 그거 했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게 우리에게 세월호 같은 거기 때문에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거기선 특정 상황이니까 그걸 갖고 무슨 뭐 너드들이 오니까 그런다 이렇게 받아들일 건 난 아니라고. 그 맥락 자체가 다른 얘기인 거고 나 오히려 그런 거죠. 이건 난 이거를 보고 있는 평론이라든가 이런 흔히 말하는 뭐 자기들이 그 사람들이 난 좌파인지 모르겠지만 좌파적이라고 표현을 하길래 어쨌든 일군의 사람들 그러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이런 거를 보고 있는 사람들을 놀렸어?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특히 이거 보러 가는 애들 인셀이라 그런다면서 미국 말로. 네. 이게 비자발적 순결주의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나라 말로는 못쏠하다 이런 말 써도 돼요? 못쏠하다 이런 식의 그 게시판 용어들이 있죠. 근데 이제 이따 그거 놀리는 말이잖아요. 네. 근데 내가 알기로 그러니까 이걸 보러 가는 예를 들어 그런 사람이나 치자이가 그래. 그러니까 아했어. 인셀이란 말은 비하의 표현이지만 그런 상태를 지닌 사람이 있다 치자 이거죠. 비자발적으로 어쨌든 여성과 그럼 이거야. 그런 사람이 이런 영화를 보고 그 동질감을 느낀다는 게 그러니까 영화가 좀 잘못 만들어졌고 그 동질감이 그렇지만 그 본인이 느끼는 건 그럴 수 있죠라고 얘기해 줄 수는 있는 거라고 본다는 거지.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그걸 보고 있다라는 걸 놀릴 필요는 없어요. 저기 인셀 새끼들이 모여서 징그럽게 바퀴벌레들처럼 저러고 있다. 보기만 해도 혐오스럽다라는 건데 나는 그래서 느낀 거야. 나는 내가 알기로 옛날에 적어도 영화로만 치면 옛날 영화 형들은 풋볼 주장과 치어리더가 놀리고 있는 그 어깨 좁은 어조비 너드의 편에서 영화를 찍었지. 영화를 또 얘기했지. 풋볼 주장과 치어리더의 시선으로 영화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다들 그렇게 얘기해. 자기들은 다 풋볼 주장이야. 저기 저 바보들이
저기 영화 보러 간다고 저거 어조비 저거 이런 식이라는 거지. 근데 이 똑같은 현상이 어디서 벌어지느냐? 81년생 김지영에서도 벌어지잖아. 그렇죠. 여성들이 그걸 보러 가는데 여기에 가는 여자들이 과몰입한다. 여자들 저거 여자들만 뭐 그걸 좋다고 게시판에 올리는 연예인이나 댓글을 다는 사람한테 공격을 하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히트한 건 좀 저한테도 놀라운 일이에요. 네. 이런 캐릭터에 몰입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라는 게 하나의 되게 중요한 신호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사실은 너도 나도 뭐 이게 잠깐 저도 그렇지만 잠깐 화장실에서 잠깐 일 보는 사이에도 핸드폰 못 놓고 있고 항상 고립된 상태로 모든 사람이 생각을 하고 있고 미래가 우리 90년대 자랄 때에 앞으로 우리가 나아질 거라는 생각을 요즘 젊은 세대는 안 하는 세계관이 기본인 거 그게 좀 전 세계적으로 보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나는 소외됐고 외롭고 소통을 하지 못하고 있고 우울증, 조울증, 공황에 해당하는 넓은 범위에서 공황에 해당하는 가벼운 불안장애, 신경증, 강박증 이런 거는 사실 요즘에 도시에서 생활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조금씩은 증상이 있단 말이지. 그래서 그 정도로 증상이 심하진 않지만 조커와 공명할 수 있는 어떤 증상들이라는 건 분명히 있단 말이지. 농담도 잘 못하는 아싸라고 스스로를 정체화하기도 하고. 뜨끔. 인싸 아싸라는 게 왜 화두겠어. 나는 인싸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다들 아싸라고 인싸 이렇게 해야 인싸라는 말이 화두가 되는 걸 거 아니에요. 인싸가 마치 굉장한 사람인 것 같은 이상한 아이콘이 되는 게 사실 좀 기괴하죠. 그러니까.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그 글을 쓰는 대부분의 사람들 스스로 아싸로 정체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지. 실제 근데 그 사람들이 실제로 뭐 아싸냐? 그렇지도 않아. 사실 그렇게까지 아싸도 아니야. 그런 요소들이 있는 거지. 근데 그런 종류의 어려움들, 스스로 느끼는 어려움들이 웹상에서 자가 발전하면서 스스로 좀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각자에게. 근데 그런 작은 요소들이 그런 극단적인 상황의 집합체인 조커를 보고 딱 후킹이 돼가지고 거기에 몰입하게 되고 82년생 김지영도 마찬가지야. 82년생 김지영에 나오는 모든 상황이 여자들이 다 겪진 않았어도 몇몇 자기한테 공감이 되는 상황들이 있으면 그 모든 상황이 내 상황인 것처럼 몰입을 하게 된다라는 거지. 그런 면에서는 82년생 김지영이나 조커에 열광하는 남성들이든 82년생 김지영에 열광하는 여성들이든 몰입하는 기제는 똑같다라는 건 거지. 그래서 영화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있을지언정 거기에 몰입하는 기제 자체에 대한 이게 어디서 오는가는 분명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 그걸 구분해야 돼. 근데 이제 이런 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영화를 자꾸 붙이려고 하는 게 조커로만 이제 예를 들어보자면 이 영화가 못 만들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가 원래 하려고 했던 거는 뭐냐? 그럼 원래 영화가 잘 만들어졌을 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사회 안정망, 계급 갈등을 극복하자 뭐 이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사회 안정망 그런 류의 갈등을 이렇게 뭔가 우리가 어떻게 수습하자라는 그 얘기를 듣고 거기에 공감을 해야 되는데 저런 영화를 보고 저런 영화에 열광하는 애들이라는 걸 싸잡아서 묶은 다음에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영화가 후져서 그런 주제가 전달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몰입 기제가 좀 생겼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몰입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존중해 줄 만하다라는 것까지 얘기가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영화와 이 보는 사람 열광하는 사람 한 몸인 거야. 그렇지. 그래서 싸잡아서 비난해. 그럼 이제 이 비난의 요체가 뭐 영화를 잘 못 만들었다는 건지 아니 이 사람 여기에 뭘 열광하는 사람들이 뭔가 멘탈리티가 조금 위험한 이 사회에 위험한지 혹은 긍정적인지 어떤 시그널인 건지 그건 분리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싸잡아서 그냥 이 사람들과 이 영화 자체의 존재가 잘못되거나 위험하거나 혹은 상처를 해주는 사람도 똑같은 사실 그거의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게 반대가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또 있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인터넷을 찾아보면은 그 지점이 좀 이상했던 게 이 영화를 보고 예를 들어 평론가들도 그렇고 아니 일반 사람들 중에서도 이 영화 난 별로였다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반응이 굉장히 강렬해요. 공격적이죠. 공격적인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계급적으로 나눠버리는 것. 뭐지? 넌 고생 안 하고 편안하게 살아서 이런 트라우마를 겪어본 적이 없다는 단정해서 어떤 말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생각해봤어요. 이 영화가 난 재미없었는데 공감도 안 되고 그러면 나는 내가 너무 편하게 살았나? 생각해보면 나도 그런 모욕적인 일을 당했던 적이 있어요, 분명히. 내가 뭐 일을 했는데 돈을 못 받고 막 욕을 먹고 이런 게 이 나이 먹을 동안 뭐 없었겠어요. 제가 뭐 우리 집이 무슨 금수저도 아니고. 근데 그 상황이 저에게 큰 트라우마가 되진 않았다는 거죠. 그냥 어쨌든 그냥 욕 한번 하고 넘어갔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근데 그 전에 일단 영화 자체가 저한테 전달이 안 되는 것도 큰 문제지만 근데 내가 그 상처가 컸다면 이거에서 몰입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럴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옛날에 그 마이클 더글라스 나온 폴링 다운이라는 영화 있었죠. 네. 그것도 논란이 많았던 영화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야기들 사실 많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핍박, 어떤 스트레스 상황, 스트레스가 극도로 뽑아서 사람이 폭주해서 미친 짓을 하고 다닌다. 혹은 원래 태생적으로 그런 인자가 있던 사람이 어떤 계기로 미친 사람이 된다. 많아요. 연쇄살인범 얘기도 많은데, 네, 많은데 조커가 그러면은 왜 갑자기 그 수많은 얘기들 중에 이렇게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냐?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스스로 사회적인 약자라고 스스로 느끼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생각보다 되게 많아졌다. 사실은 이제 이 대표님 말씀대로 예전에 영화를 만드는 그 감독들도 그렇고 창작자들은 대부분 주인공은 풋볼을 시작하려는 풋내기지 주장이 주인공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캡틴 아메리카조차도 그 영화 안에서는 구조적 약자야. 그죠? 구조적 그 시스템 안에서 약자야. 이름만 캡틴 아메리카지. 그런데 여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영화의 끝에는 주장이 되면서 끝나지 보통. 주장이 되거나 아니면 어떤 역할을 하면서 끝나지. 그렇게 되고 싶었으니까. 근데 그럼 보통 그렇게 되는 모습에 몰입을 하는데 난 아마 안 될 거야. 그 나루토 아저씨 그것은 난 아마 안 될 거야. 이렇게 되는 그 세계관들 안에서 그런 종류의 그 정서 안에서 어차피 안 될 거니까 폭주하는 그 마음 있잖아. 거기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입한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일단 옛날에는 그런 그 어떤 극단적인 이야기잖아요. 그게 요만큼이라도 공감할 수 있는 사람 수 자체가 적어서 어쨌든 소수자였는데 지금은 어떤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만큼의 인구 어쨌든 비율이 됐다라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사회적으로 그런 시그널인 그런 시그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뭐 일종의 화산이 터지기 전에 어디선가 온천 가스가 나오고 있는 뭔가 우리가 모르는 이 사회에서 뭔가가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임계점에 지금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사실. 근데 이제 그 말을 받아서 아까 제가 맨 처음 했던 말을 다시 여우 얘기에다 붙이면 이런 느낌인 거예요. 내가 이 영화에 공감해. 그래서 나는 아싸. 내가 이 영화에 공감하는 약자로서 한단 말이죠. 근데 내 영화에 공감하지 않은 사람한테 강자처럼 군단 말이에요. 그렇지. 예를 들어 조커에 열광한 어떤 남성이 82년생 김지영 보러 가는 여성한테 뭐라 그런다고요? 또 반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쓰는 언어가 공감 못한다고 뭐 싫다가 아니라 강자의 언어, 아까 얘기했던 풋볼 주장의 언어를 쓴단 말이에요. 폭력적인. 저런 하등한 저런 하등한 그러니까 일단 거기서부터 웃긴 게 나 스스로 정치할 때 약자인데 누구한테 쓸 땐 굉장한 강자의 언어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영화를 씹는 거야 되게 흔한 일이잖아요. 흔한 일이고 누구 뭐 이런 건데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조커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쓰레기 취급을 하는 경우들을 꽤 봤거든요. 82년생 김정도 마찬가지죠. 네. 그러니까 재밌는 게 이거죠. 아까 왜 말씀하셨죠. 너는 그래서 그 편하게 살다 보니라고 말을 한다잖아요. 근데 사실 그 얘기는 뭐냐면 역설적으로 그 말을 했다라는 건 그건 이 영화가 텍스트로서 실패했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모든 콘텐츠가 뭐야? 특수한 상황을 통해서 보편적 감성으로 만드는 거 아니야. 그죠. 내가 편하게 살았어도 그거에 공감할 수 있어야 그 영화 좋아하는 영화가 되는 근데 그럼 거죠. 그 말 당신의 말을 100% 인정해 주자면 편하게 산 사람은 이 영화를 공감을 못 해. 그 얘기는 역설적으로 이 영화가 보편화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건 실패한 컨텐츠야 그냥. 근데 일부 공감할 수 있는 것 사람들은 공감했다라는 거지. 그럼 그냥 공감한 거야. 단지 이 영화가 완성도가 떨어졌다라는 거지. 근데 이 두 개는 분리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영화에 붙어있는 사람들과 컨텐츠를 분리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고 언어도 일관되게 여기서도 하나만 하자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야. 내가 약자면 약자적 언어로 말을 하세요. 왜 내가 약자인데 갑자기 타인한테 말할 때 강자의 마인드로 풋볼 주장인 것처럼 말을 하냐 이거지. 어떤 조커의 어떤 분노의 마음 이런 거 아닐까요? 각자에게 남아있는. 저는 이제 그래서 분명히 이걸 듣고 누군가가 그런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아니 그러면 베니스에서 심지어 상을 줬는데 니들은 뭔데? 그러니까 그 뒤집어 얘기할 수 있어. 베니스가 뭔데? 그렇죠. 왜냐 그러면은 이 권위라는 것은 사실은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 따지면은 저희는 얘기할 수 있죠. 깐느나 베니스에서 상 받은 영화 중에서도 욕먹을 영화가 굉장히 많다. 사실 여기서 저가 좀 흥미로운 게 마이클 무어가 아니나 다를까 조커를 엄청 좋아해서 칭찬을 했더라고요. 본인 스탠스랑 비슷한 그러니까 거니까. 그 얘기가 저는 이게 정치적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굉장히 민주당식 프로파간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본인이 사실은 따져보면
보면은 이상한 수혜자인 게 그분 덕분에 올드보이가 사실 사람 못 보면 누가 봐도 그때는 올드보이가 되게 하시 911이 상을 탄 건 되게 정치적인 선택인 게 맞아요. 이건 다큐멘터리로서도 그렇고 그냥 그 자체를 그냥 하나의 그냥 독립된 창작물로 봐도 그렇고 완성도가 올드보이에 비할 바가 아닌데 그 해의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칸느에서 정치적 선택을 한 거예요. 영화제라는 게 영화 자체의 평가만으로 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 맥락과 이런 것들이 외부의 이 영향이 생각보다 되게 커요. 이게 이제 곧 그런 영화 또 만들어질 건가? 이태리 이게 베니스 영화제가 이태리 영화제잖아요. 네. 이태리의 명감독이신 난니 모레티 감독님이 93년작 나의 즐거운 일기에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약간 다큐멘터리적인 자기 감독 본인이 나와서 여행하면서 이렇게 먹고 자고 하면서 하는 얘기거든요. 거기서 감독님이 중간에 이제 오토바이 타고 계속 로마 시내 거기 시내를 돌아다니잖아요. 거기서 평론가를 찾아가요. 평론가 찾아서 걔를 잠을 안 재워요. 그러면서 잠을 안 재우면서 걔를 되게 괴롭혀요. 그 괴롭히는 이유가 뭐냐면 너가 이따위 평을 썼기 때문에 그 영화가 상을 못 받았다. 여기서 말하는 그 영화가 뭐냐? 임권택 감독님의 시바지입니다. 시바지가 그때 베니스 영화제 여우주연상만 타고 다른 상을 못 탔는데 그때 이 작품성이 높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그 상을 못 탔어요. 거기에서 이제 난니 모레티 감독님이 다 너 때문이고 너같이 영화를 볼 줄도 모르고 막 하면서 막 이렇게 막 혼내는 장면이 있는데 아마 몇 년 뒤에 난니 모레티 감독님이 또 조용히 오토바이 타고 가가지고 그 베스파인가 그 낡은 거 그거 타고 오토바이 타고 가가지고 평론가를 조지는 이제 조커를 상처했던 이 이태리 내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조지면서 다닐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이제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이제 오토바이 타셔도 되나? 그분 나이가 이제 나이가 좀 됐어요. 자 이제 그러면 영화에 대한 얘기는 됐고 전 사실 이 얘기하고 싶었어요. 이 영화는 이창동식 세계관의 영화인데 약간 한국 영화에 외주를 줬어야 된다라고 생각해. 그렇습니다. 한국 영화에 그래서 감독과 배우가 한국 감독과 한국 배우가 하면 나는 그냥 원래 토드 필립스 머릿속에 이상이 있었던 영화가 나왔을 거라고 봐. 그래서 나는 과연 누구에게 외주를 주는 것이 좋았느냐라는 한번 공상. 조커의 가장 이상적인 판. 한국 영화 조커. 한국 감독과 한국 배우를 수출해서 조커를 찍자. 저는 이제 이 대표님한테도 얘기했는데 영화 보고 나서 제 첫 마디가 아니 조커 데리고 오아시스를 찍었네였어요. 그죠? 맞아요. 그 얘기하셨죠. 네, 조커를 데리고 왜 오아시스를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얘기하면 그 오아시스에 나오는 설경구가 조커고 그렇죠. 사실은 그 엄마랑 사는 게 아니라 그 오아시스에서 그 문소리 씨가 공주랑 살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지. 조커에서 설경구 씨가 공주랑 사는데 설경구 씨도 약간 그 판단력이 되게 흐린 약간 지능이 낮은 사람이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사람 주인공이. 근데 그 설경구 씨가 공주가 엄마인 줄 알고 살았던 거야. 나중에 공주가 편지를 썼는데 우린 연인이었어요. 충격. 그리고 거기 보면은 거기에도 폭주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서울 시내 그 고가 그 청계고가 철거되기 전에 그 차 막히는데 배철수 음악 캠프 그 오프닝 음악 배경으로 공주를 안고 막 뛰는 이런 장면들이 있어요. 환상 장면. 그죠. 그런 게 고가에 있어요. 그런 망상들이 현실이 돼가는. 그 사실은 아니면 박하사탕도 비슷하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죠. 거기서 나오는 설경구 씨가 그렇다는 게 아니니까 연기 그 캐릭터는 종두인데 종두가 그 공주를 데리고 공주가 엄마인 줄 알고 착각하던 애가 약이 끊겨서 이게 아니구나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그 오아시스에 넣은 그 에너지 그대로 맞아요. 이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뭐 나는 식상하고 요즘 스타일에 맞추자 이거지. 조커를 왜 굳이 남자가 해야 돼? 나는 그래서 우리 전도연 씨나 고현정 씨가 가서 내가 조커다 하면 그거 진짜 볼만했겠지 않아요? 그거 나홍진 감독님이 가서 진짜 고담. 나홍진 감독님이 진짜 고담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 전도연 씨를 던져놓는 거야. 여기가 지옥이라 불리고 지옥이라 쓰고 고담으로 읽는 곳인데 전도연 씨께서 연기를 미쳐서 조커가 되시면 됩니다. 저기 포스터에는 그 우리나라 포스터 특유의 그 흩날리는 채로 고담 이렇게. 그렇지. 곡성에 이어. 두 글자 좋네요. 고담 이래가지고 조커가 주인공이 아닌 거지. 왜냐하면 조커를 만든 건 고담이니까 고담이 주인공인 거지. 그래야지 영화를 다 보고 왜 제목이 조커가 아니라 고담이지? 이게 수미상관이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니면 좀 더 파워풀한 게 필요하면 고현정 씨. 고현정 씨 솔직히 고현정 씨 보고 그 엄마 죽이는 씬 찍으라 그러면 클로즈업 잡아놓으면
시네마가 눈썹 시네마가 이제 이게 아니면 조금 날선 연기라면 나는 오히려 그 유해진 씨나 유해진 씨가 했으면 진짜 슬프고 웃겼을 것 같아. 정말 웃기면서 슬펐을 것 같고 어머니 죽이는 그 씬에서 정말 눈물 났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여자로서는 우리가 선호하는 염정아 씨가 가서 하면. 근데 전 갑자기 든 생각인데 연출을 박박사가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아까 로건 봤을 때 어떤 그런 감성으로 영화가 구멍투성인데 혼자 이 자기 연민 자아가 빈대해서 근데 그게 어떤 뭔가 폭발하는 영화를 볼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어떤 그 흑화된 본인의 자아가 투영된 메소드 그런 연출. 거 좋아해요. 사실은 기술적 완성도보다 중요한 거는 하고자 하는 바가 구현됐느냐인데 조커에서 내가 의아한 거는 하고자 하는 바가 뭐였냐. 난 이게 계속 의문이에요. 그치. 뭘 하고 싶었는지 솔직히 말하면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이미 있는 감독님들은 어느 정도 성공을 맛본 분들은 그걸 메소드 연출이 안 되는데 박박사가 하면은 그거를 연출도 메소드로. 그럼요. 그러니까 저희가 농담처럼 하는데 뭐 메소드 연출. 그냥 제가 오늘부터 내년 초까지만 박박사 따라 찍으면 돼요. 따라다니면서 그냥 찍어놓으면 돼. 그냥 그러면 감독도 하고 이렇게 연출도 하고 출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그럼 본인이 스스로 로건이자 조커인 사나이가 카메라가 흉기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조로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그냥 한국 감독들에게 차라리 그러니까 한국 감독들이 정말 잘하는 소재인데 그럼 여기는 적극적으로 그 레퍼런스 차용하든가 했었어야 된다고 나는 보는데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뭔가 자기가 보았던 좋은 것들 그러니까 난 그리고 또 느낀 거 또 하나 솔직히 말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토드 필스에게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 중간 옆집 여자를 이렇게 좋아하다가 이제 안 되잖아. 근데 그런 부분들도 좀 솔직히 말하면 좀 거시기. 안 됐다기보다는 처음부터 시도한 게 없었죠. 망상만 있었지. 그러니까 그런 류의 사고방식이 뭐가 있냐면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게 메타화가 안 됐다는 게 거의 결정적인 게 뭐냐면 이런 거죠. 남자가 이런 류의 그러니까 저소득 남자가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남자가 여성을 포상의 대가나 성취로 한단 말이에요. 그게 거리두기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단순히 그거 자체 그 태도 자체가 되게 옳지 않으면서 웃기다라는 거 그런 태도가 웃기다. 조커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고 조커가 그 여자랑 시도를 했는데 잘 안 됐다. 그래서 슬픔을 맞바따로 들어가 버려. 내면으로 들어갔잖아. 여기서부터 이미 끝난 거야 얘기가. 이 여성이란 대상을 놓고 자기가 진정한 남성이 되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내가 남성성에 대한 대가 포상으로서 여성을 취한다는 그 옳지 않은 태도가 메타화가 되는 여기서 끝난. 근데 이 태도가 왜 오냐면은 토드 필스 감독이 행오버 감독이잖아요. 나는 토드 필스 감독이 같은 화장실 유머라고 하지만 그 페럴리 형제 같은 화장실 유머 계열이라고 했던 페럴리 형제 그린북을 찍은 거는 메리에겐 뭔가 뭐 있다 그 영화부터 시작해서 부타의 산다를 통해서 쭉 가가지고 그린북까지 가는 일맥상통이에요. 페럴리 형제는 기본적으로 그 피시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그 경계를 타요. 그리고 그것이 왜 옳지 않은데 웃기지만 우리가 옳지 않기 때문에 가져선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 사유한다고. 근데 행오버는 그게 없어. 그거 진짜 솔직히 말하면 남자들 게시판에 있는 유머잖아. 밑도 끝도 없죠. 그건 진짜 말 그대로. 그게 일종의 뭐 나름의 포인트긴 한데. 그러니까 그 토드 필리스 본인은 확실하지 않은 그런 얘기를 했었나 봐요. 그 PC 열풍 때문에 이제 들어서 그만뒀다는 아니고 하여튼 그만뒀대 그것 때문에. 근데 자기가 그 영화에서 가졌던 태도가 바로 이 영화에 드러난다고. 그게 바로 자기의 약점이 된단 말이야. 근데 예술 영화 하고 싶으면 거기서부터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다시 얘기하지만 네 영화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맞는 게 없다고. 첫 컷부터 끝까지 맞는 게 없다고 이게. 처음엔 감독이었다 얘였다가 니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윤리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하나하나 뜯어보면 하나도 윤리적이지가 않아요. 사실은 모든 게 다 비윤리에 가까워요. 윤리적이지 않다니까. 아까 했더니 그 여성을 대한 태도에서 이미 글렀다니까. 근데 조커 그 아서 플렉이 탓하는 모든 것들은 보면은 사회적 안전망부터 주변 사람들의 악의 이런 식으로 되게 주변 환경이 되게 비윤리적이어서 비윤리적인 주체가 탄생한 것처럼 얘기를 해. 그렇죠. 이건 너무 비겁한 논법이야. 그렇죠. 그게 저도 아까 말했던 딱 그 얘기를 듣고 술 먹고 집에 돌아갔을 때 찜찜한 기분이 바로 그거야. 이렇게 비겁하다는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뭔가 그게 그러니까 제가 듣기에 그런 얘기 틀린 뭔가 나쁜 이야기라 치더라도 그러니까 그 거짓말을 해서라도 자기 진심을 전달하려고 뭔가 했으면 그게 느껴지면은 어쨌든 납득이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너무 이게 나중에 보고 생각하면 할수록 분한 거예요. 이 영화를 내가 보고 그동안 그래도
보면서 뭔가 좋은 점 있을 거라고 이걸 내가 계속 봤던 그 시간이 너무 아깝고.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우리 그 마르크스 시간에 문세님한테 문세님 기본소득에 대한 얘기가 전 기본소득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다가 기본소득을 별로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 맥락을 들었더니 되게 납득이 됐었어요. 근데 그 맥락을 듣기 전까지 저는 거기에 대해 깊이 생각 안 하다 보니까 기본소득 뭐 좋은 거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든 거죠. 이거랑 좀 접점이 있는 게 돈 주면 무조건 좋은 거지. 가난이 해결되니까 라는 식의 그 나이브함. 근데 제가 문세님한테 그때 들었던 건 돈을 단순히 줘서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는 좀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맥락이 복잡한 맥락이 있다. 그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과 뭐가 다르며 뭐 여러 가지 맥락. 그러니까 하다못해 요즘 짤로 도는 거 기본소득 100만 원 줄게. 아 그래 월세 100만 원 올려야겠는데 라는 느낌인 거죠. 그거랑 똑같은 그런 여러 가지 맥락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그 단순한 세계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박 박사 얘기한 민주당식 나이브한 세계관. 좌파와 진보 좌파가 하려면 뭔가 앞에 미국 붙여주시죠. 미국 민주당이 생각한 나이브한 세계관이라는 게 여기서 드러나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인터뷰를 보면 토드 필슨 자기가 계급 갈등을 폭로하는 되게 훌륭한 예술 감독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심히 그러니까 이 세계가 그분에게 상을 주고 이 영화에 상을 주고 토드 필리스가 계급 갈등 말한 거 맞아요. 맞는데 어떤 계급 갈등이었냐? DC 코믹스 안에서의 계급 갈등이야. 현실은 아닙니다. 이 영화에 상을 준 상태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아차 싶어야 되는데 아차 싶지 않고 거기에 이미 몰입하고 있는 상태가 이 모든 게 다 이 영화가 이 사회에서 이 영화가 갖고 있는 어떤 병적인 시그널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예술가가 이 정도로 타락했나라는데 난 다른 의미로 보면 그 생각했어요. 다크나이트 라이즈 생각나세요? 네. 다크나이트 라이즈가 굉장히 열풍이 있었단 말이에요. 다크나이트죠. 라이즈는 다크나이트는 조금 이렇게 호불호가 있었고 다크나이트가 엄청났죠. 근데 다크나이트를 볼 때 제가 그때 보면 10년 전인데 그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이 정도 갖고 대단한 영화라고 하면 앞으로의 스탠다드는 이거보다 더 후진 영화가 나올 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나는 그 말이 진짜 10년 만에 현실이 된 기분이라는 맞아요. 거죠. 그게 맞는 게 그 모든 어떤 헐리우드 영화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마블이든 뭐든 히어로물이나 극단적인 히어로물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마블 그 영화들이 대공전의 히트를 했지만 기본적으로 좀 세계를 좀 뭐라 해야 되지? 좀 단순화할 수밖에 없거든요. 당연하지. 단순할 수밖에 없고 그 자체로 그냥 코믹스로서 오락물로 즐기면 되는데 이 오락물들이 이제 유통기한이 다 돼서 재미가 없어. 옛날 배트맨, 옛날 슈퍼맨, 옛날 캡틴 아메리카 건 뭐가 안 되니까 그 안에 코믹스 안에도 흔적만 있었던 어떤 내적 갈등, 예술 영화가 하던 내적 갈등을 그 히어로물로 가져왔죠. 그러니까 이제 옛날 배트맨이나 이런 거랑 틀리게 되게 존재론적 고민을 한단 말이야, 히어로들이. 근데 문제는 그 존재론적 고민들이 하다 말아버리니까 되게 얘기의 어떤 윤리적인 딜레마라든가 뭐 이런저런 고민들에 대한 얘기를 다 하다 말고 그런 고민을 하는 척만 하는 상태에서 대부분 끝이 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예술 영화에서 하던 수많은 멋있어 보이는 장면, 딜레마에 빠진 주인공 이런저런 상황들을 향취만 이렇게 온 영화도 사실 다크나이트도 그랬거든요. 이 조커가 딱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스탠다드가 됐다니까요. 그래 더 낮은 영화. 근데 낮은 영화 나와서 낮은 영화 나올 수 있지. 근데 그게 지금 훌륭한 영화라고 상찬되어진다라는 이거. 인류는 진보하는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던지면서. 근데 어떤 경향성인 것 같아요. 지금 시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 그러니까 단순히 예술적인 척도의 그 어떤 높낮이만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거는 왜냐 그러면은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예술 흔히 말하는 예술 작품을 평가하는 기준이라는 건 다양해 왔고, 근데 이제 그 기준 자체가 그 옛날에는 왜냐하면 정보가 지금처럼 이렇게 막 교류가 빨리 되지 않는 시기에는 어느 정도의 어떤 대충 짐작할 수 있는 척도라는 게 대충은 있었지만 지금은 이미 그게 너무 퍼져버린 상태에서 그냥 말 그대로 누구 한 명의 어떤 권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는 사실 그랬잖아요. 누구 한 명이 했을 때 대부분 동조하거나 안 하건데 지금은 그 의견들이 너무 많아진 상태에서 근데 이거를 이거 참 말하기가 굉장히 너무 조심스러워서 아니 그때 듣다 보니 드는 생각은 그런 거 있어요. 옛날에는 뭔가 이제 팬으로서 소비를 한다는 거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무언가가 까인다고 해서 그게 팬은 상처가 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제가 말하는 이제 팬덤이라든가 덕후라고 하는 것들은 서포터 개념에 가까워요.
내가 무언가를 좋아한다가 아니라 지지한다에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근데 영화도 그렇게 차라리 아이돌이라고 생각하면 좀 납득이 조커도 딱 약간 조커를 지지하는 사람들, 팬이 아니라 조커를 재밌게 봤다가 아니라 조커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조커라는 것 자체, 조커를 좋아해 안 좋아해가 자기 정체성을 규정짓는 어떤 요소 중에 수많은 요소 중에 하나가 됐다라고 치면 거기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공격적인 태도를 갖는 거는 나는 그렇게 생각하면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스터 아까 얘기하면서 나왔던 그런 거랑 그런 양상이라고 제가 약간 생각을 해보면은 근데 요즘에 어떤 팬 뭔가를 좋아해, 뭘 사랑하는 모임, 뭐를 지지해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흘러가는 소비 문화의 하나인 줄 알았던 것들을 소비자가 아니라 지지자로서 그러면서 그러니까 합리적이지 않은 소비를 하는 거죠. 여러 번 관람을 한다든가 뭐 이게 잘 되라고 막 모금을 한다든가 뭐 알아서 먼저 홍보를 한다라는 거 합리적이지 얼핏 봤을 때 소비자로서 합리적이지 않은 소비를 하는 거는 이건 지지행위거든요. 지지행위를 하는 이유는 뭐냐? 자기 정체성을 거기에 투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사실은 조커를 둘러싼 얘기들이 조금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해가 되고 그 지점이 재밌네요. 그 얘기를 나중에라도 해볼 수 있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왜 지금 그렇게 되었는가는 굉장히 깊이 얘기해 볼 만한 얘기일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조커에 대한 열띤 토론. 왜 토론 얘기했냐? 손석희 씨가 자꾸 호출돼서 얘기해놓고 보니까 좀 걱정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사실 이 영화를 별로 좋게도 보지 않고 이 영화를 둘러싼 상황도 별로 좋다고 보지는 않아요.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그냥 지나쳤을 수도 있는 얘기인데 좀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이 영화 자체. 그리고 뭐 이제 닿는 의미로 말을 해보자면 왓킨 피닉스 사용법에서 야수를 길들일 생각이 없고 야수를 풀어놓은 다음에 물어 슉슉 이러면 안 돼요. 감독이. 이 영화가 바로 그렇게 했다. 사용법 중에 상중 하루쯤 거의 최하. 마지막을 하자면 이 영화는 연출력 빼곤 다 좋아요. 정말 엄청난 미술. 음악도 좋고 그림도 좋고 연기 뭐 촬영 다 좋아요. 그 모든 것 때문에 오히려 가려져요. 그렇죠. 연출력을 살짝 가리는데 자세히 보면 이 모든 것이 아무 백해무익하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시온님 전혀 말씀이 없으시네요. 저 몸이 좀 많이 안 좋아서 휴가간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네, 멀리서 와주신 저희 박 박사님. 감사합니다. 멀리서 안 왔구나. 가까이서 와주신 박 박사였습니다. 네, 멀리서 와주신 저희 드백스님. 네, 감사합니다. 역시 멀리서 오신 저희 이근금 대표님. 시온님 눈이 빨개요. 약간. 이제 제가 좀 감기 기운이 있어갖고 계속 땀도 나고 그래요. 그렇구나. 기운이 없네요. 더워, 더. 나만 더운 건 아니었군요. 여기가 덥습니다. 그럼 감기 기운 조금만 있는 걸로. 심하진 않은 걸로. 고생 많으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쉬우셨습니다.